역사적 맥락과 스토리를 알면 게임이 더 즐거워집니다. 피파 온라인 4 유저분들 그리고 축구 팬들을 위한 하이엔드 콘텐츠 축구 읽어드립니다. 오늘 다시 모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박사님 그리고 피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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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어느 리그로 축구에 입문하셨냐고 묻는 건 피터님한테는 의미가 없고요. 네. 아니 솔직히 프리미어리그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어디였어요? The First Division. 아. 그 프리미어리그 있기 전에 영국 일부 리그. 프리미어리그 역사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저도 조금 되기 전. 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피터님이 저보다 2살 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프리미어리그 단어가 없었고 그쵸. The First Division라는 거 하고 많이 그 느낌은 달랐어요. 솔직히 보는 팬 입장에서. 네. 그때부터 축구에 푹 빠졌어요. 잉글랜드 1부 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쭉 이어지는 네. 요거를 피터님은 입문을 하셨고 박사님은 축구를 보시기 시작한 게 대표팀 축구일까요? 아니면 다른 리그일까요? 뭐 우리가 운동장 축구죠. 그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방송에서 리그를 네. 본 거는 우리나라는 차범근 선수가 활약하면서 차 감독님. 분데스리가가 처음 중계가 됐어요. 어, 사실 우리가 그때만 해도 가난해가지고 그렇죠. 해외 축구 중계한다는 게 진짜 난리였어요 그때는. 근데 차범근 선수 감독이라고 선수라고 해야지. 차범근 선수가 가니까 네. 무리해서 중계가 나왔던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중계가 지금처럼 막 상황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저희도 그 차범근 감독님이 선수 시절 때 영상을 찾아보려고 그러면 네. 자료도 막 없고 아. 기록도 막 부정확하고 막 그런 진짜. 이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게 또 당시는 전기 아낀다고 밤늦게까지 이게 중계하는 게 TV 이게 뭐지 방송 시간이 네. 굉장히 왔다 이게 제한이 있었는데 아. 지구 반대편이라 또 우리랑 시간이 안 맞잖아요. 거꾸로잖아요. 그것도 난리였어요. 네. 지금 피파 온라인 4 그 유저분들 중에 제 친구 아들들이 이제 피파 온라인을 하더라고요. 저 박사님의 이야기 역시 역사의 산 증인과 저희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차범근 감독님, 차범근 선수의 이야기를 박사님이 하셨는데 요즘 우리 축구 보는 팬들 입장에서는 손흥민, 조금 전으로 가자면 박지성 이런 레전드들이 함께 이야기가 오르내리면서 항상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바로 요겁니다. 손차박. 손흥민, 차범근, 박지성. 요 세 명의 선수 중에 누가 가장 위대했는가? 요거에 이 실제로 잉글랜드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잉글랜드 버전이 뭐 연대는 다르겠습니다만 스콜스, 램파드, 제라드. 아, 그렇죠. 잉글랜드에서 그거 좀 있죠. 아, 그런 거 있죠. 네. 이거 근데 좀 막간을 이용해서 그거 혹시 피터님은 누가 제일 뛰어나다고 보시나요? 그 스콜스, 램파드, 제라드 네. 중에 당연히 램파드 아니고 많은 영국 팬들 그렇게 생각할 그래요? 거고요. 골은 많이 그렇구나. 넣었지만 네. 선수 능력을 봤을 때 그건 좀 별개다. 진짜 제라드하고 스콜스 아마 많은 팬들 스콜스 뽑을 스콜스. 거예요. 네. 근데 그 손차박 네. 그 논란은 조금 다르잖아요. 해외 리그를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 네. 원래 축구로 절대 유명하지 않은 나라에서 저도 그 두 명만 봤으니까 그 차범근 되게 궁금해요. 맞아요. 많은 조금 꼰대들한테 들었을 때 차범근만큼은 손흥민 못하고 박지성 못하고 근데 그 꼰대의 특징은 잘 못 믿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봤어야 돼요. 네, 죄송하지만. 예. 네. 꼰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박사님한테 네. 그 당시에 차범근 선수가 뛰었었던 리그는 독일 분데스리가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많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분데스리가의 위용이 또 되게 대단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때는 분데스리가가 최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분데스리가는 많이 그러니까 연봉이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확실히 지금하고도 훨씬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선수들 수준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게 근데 말 잘못하면 꼰대 되는 거예요. 차범근 선수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기억으로 봤을 때 개인기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손흥민 선수나 박지성 선수가 나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사실 신체 조건은 차범근 선수가 더 좋죠. 뭐 그 허벅지 보면 네, 말이잖아요, 근데 말. 뭐 달리기 시합을 하면 누가 더 빠르진 모르겠고. 예. 근데 확실히 차범근 선수 때만 해도 좀 세밀한 개인기나 돌파력 이런 거는 좀 약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따른 임팩트. 그렇죠. 그 임팩트라는 점에서는 차범근 선수가 대단했어요.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워낙 잘하는데 근데 차범근 선수도 아마 이렇게 말할 거야. 제가 나보다 더 잘해라고 말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 돌파 잘하지만 차범근 선수 돌파는 좀 달라요. 음. 정말 이게 막 바람 일으키면서 가거든요. 아까 말하는 그 축구 현장에서 보는 축구, 네. 진짜. 그리고 남자들의 축구 네. 그런 거는 차범근 선수를 더 높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어디랑 친선 팀하고 축구를 하는데 이 너무 잘하는 선수가 나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차범근 선수가 아직 안 나가고 있다가 근데 이 아마추어 팀한테 이쪽이 진 거야 2대0으로 친선 시합인데 안 되잖아요. 지문도 안 되잖아요. 네. 5분 남겨놓고 나왔대요. 들어가라. 바로 골 다 넣어버렸는데 끝나고 나니까 골포스트가 휘었더래. 오, 진짜 그 정도. 근데 그때 골포스트가 조금 네. 하지만 다른 선수들이 차면은 안 안 된다는 되지만. 거 그냥 딱 들어와서 5분인가 2분 만에 네. 3골 넣고 끝내버렸는데 그냥 바람을 이게 가르가서 뻥 하고 휙휙휙 소리 나고 막. 골 2건인가 3번 해서 골포스트 한 번만 했더니 골대 휘고. 네.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원래 뭐 덧붙여지고 그렇거든요.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근데 차범근 선수에게 있다. 그분은 그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저한테 그 얘기해 주신 오, 분은 진짜요? 아주 정확하신 분. 그럼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골대 내구성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요즘 골대는 아닙니다. 요즘 골대는 그러면 이제 문제 생깁니다. 네. 그 차범근 선수가 뛰었을 시절 그런 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을 때 개척자라는 의미로 본다면 또 가장 위대한 족적을 남긴 레전드고 피터님은 라이벌 의식을 제외하고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었던 박지성 선수도 보셨을 거고 네. 지금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도 봤을 텐데 네. 임팩트가 누가 더 강한가요? 저도 영국에 어릴 때 한국 어머니 밑에서 컸잖아요. 예. 근데 한국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아졌어요, 솔직히. 코리아라고 하면 뭐 노스 코리아 이렇게 대부분 얘기했어요. 북한 네. 얘기. 근데 박지성의 임팩트는 축구 외에도 영국 사람들 워낙 축구 좋아하니까 그쵸. 그렇게 큰 팀 아니죠. 완전 압도적인 1위 팀, 그럼요. 제일 잘하는 감독이 직접 뽑은 박지성 선수의 영향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 축구 팬들 한국 다른 나라 좀 더 존중하고 축구도 잘하고 그 나라도 조금 더 알아보고 싶었고 네. 그 전반적인 임팩트는 박지성가 더 컸고 근데 축구 실력 했을 때 솔직히 저도 그 두 팀 너무 싫었는데 손흥민은 진짜 잘하잖아요. 정말 잘합니다. 예, 대단했어요. 이제 조금 솔직히 냉정하게 봤을 때 조금 이제 나이를 속일 수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몇 년 동안 너무 진짜 대단했어요. 아시아 선수가 그 말도 안 정도 할 되죠. 수 있냐 네. 이 정도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분데스리가에서 뛰었었던 차범근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박지성 그리고 손흥민 이거 이외에도 대한민국 선수들이 여러 국가의 리그들에서 뛰었었는데 그 리그들이 보면 시대에 따라서 어떤 리그가 좀 잘 나가고 어떤 리그가 좀 안 나가고 이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90년대 후반에는 또 이탈리아 리그가 세리아가 최고였죠. 정말 많은 스타들을 보유하면서 인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한때 메시와 호날두가 같이 라리가에 있었을 때는 또 스페인 리그가 엄청나게 강했었잖아요. 그렇죠. 메시 호날두는 박사님도 워낙에 이러저러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경기도 아마 보셨을 거고 그 보셨던 축구 선수 중에 제일 기억나는 선수 있을까요? 뭐 옛날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호날두하고 메시 쪽 오면 저는 이제 그렇게 목숨 걸고 안 봤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게 또 젊을 때는 목숨 걸고 보는데 그렇죠. 지금은 아이고 쟤도 뭐 이러고 보니까 조금 이게 감정이입이 안 돼서 이건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렇게 시대별로 인기 있는 리그는 다르고 최고의 리그도 다르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거든요. 저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유저 질문들을 하면서 쭉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를 피온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온으로 축구 배운다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가끔 게임으로 축구 배우는 거 이거 이상하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게임 그 데이터들이 이 석학들이 모여서 축구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넣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합니다. 진짜 정확할 때 너무 많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게임에는 애들이
실제 축구 보는 애들보다 더 먼저 알아요. 더 이런 많이 선수 알아요. 앞으로 맞아요. 지켜봐야 네. 된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아니에요. 뭐 네. 피파 온라인에서도 이 선수가 실제 축구의 데이터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혀 뭐 축구를 표현을 배우고 있다 아주 긍정적입니다. 네. 자, 프리미어리그를 찾아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피오네스 프리미어리그를 선택하면 제가 들어봤던 유명 팀들은 죄다 연고지가 런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는 런던 리그인가? 라고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팀 말고도 정말 많은 팀들이 있던데 런던에 팀이 몰려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팀이 많은 건가요? 자, 이제 명실상부 이 프리미어리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리그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런던이 정말 팀이 많거든요. 그렇죠. 런던에 얼추 몇 개 구단이 있나요? 뭐 매 시즌 달라지죠. 강등하고 올라오는 팀에 따라서. 그죠? 근데 평균적으로 한 5개에서 많으면 거의 10개까지 그 프리미어리그에 많이 있을 수 있고. 최상위 리그에만 네. 그 정도. 근데 프로리그 다 합쳐서 거의 20개 가까이 영국의 프로리그. 네. 그 밑에도 영국은 진짜 잘 돼 있는 게 그 제가 뛰었던 Saturday League Football 토요일에 하는 그냥 아마추어들끼리 잘하면 프리미어리그까지 가는 거예요. 예. 뭐 한 30년 걸리겠지만 근데 가능해요. 하고 FA컵도 진짜 그렇죠. 나가는 거고 아마추어 프로 선수 이렇게 섞이는 거죠. 근데 그런 시스템 안에 있는 런던 클럽은 한 500개 돼요. 500개 축구 클럽. 와. 한국에 저도 지금까지 그 축구 동아리 나가는데 너무 달라요. 그거는 그냥 무제한 친선 경기잖아요. 리그 시스템화 돼 있지 않아서 네. 좀 아쉬워요. 근데 영국에 진짜 그냥 작은 동네 축구 클럽도 아스널, 첼시 그런 구단랑 똑같은 뭐라 그럴까 약간 셋업이에요. 네. 진짜 그 등록해야 되는 절차도 되게 똑같- 까다롭고 아. 그래서 그것도 진정한 축구 구단이에요. 네. 한 500개 정도. 우리도 서울 기준으로 보면 런던이 수도니까 서울에 동네 조교회까지 합하면 아마 한 1000개는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거기는 등록을 회장님 마음대로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너무 그렇더라고요. 사무국이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같은 레벨에서 뛸 수 있는 FA컵에서 네. 그런 팀만 500개가 된다고 그러는 예, 거니까. 하고 차이는 진짜 제가 둘 다 아마추어 리그에 많이 뛰었는데 영국의 심판도 불러야 되고 돈도 주고 또 그 보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나와서 약간 작은 로컬 팀도 많이 응원하고 하고 진짜 한국은 제일 많이 듣는 거 그 동네 축구 다치지 말자 다치면 안 돼. 영국은 죽자 이거예요. 진짜 너무 분위기가 달라. 너무.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지금 약간 꼰대처럼 40대지만 예. 20대 팀에 네네네. 뛰고 있어요. 저는 맨날 그 경고 당해요. 제 팀 선수도 피터 그러지 마. 그러면 상대방 진짜 화나고 다친다. 아. 근데 그거를 못 감춰요. 완전 빡세게. 예. 약간 이거 제 속된 말이지만 야 조져 이거 아니야 진짜. 피 나는 무릎 맨날 그 모습이에요. 저만. 다른 애들은 다 멀쩡하고. 네. 저희는 이제 아마추어 리그라고 조기회 모이면 얼른 끝내고 끝나고 가서 삼겹살을 이거 한잔 하자 이거로 가는 건데 그렇죠. 분위기가 네. 완전 다릅니다. 네, 네, 네. 런던에 정말 많은 팀이 있고 지금 K리그 기준으로 프로 팀들이라고 생각하면 K리그 1의 FC 서울, K리그 2의 서울 이랜드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건데 그러면 런던에 왜 이렇게 많은 아니 많아도 너무 많은데 이 정도로 많은 구단이 모여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역사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네네네. 없는데 그 지난 편에 왜 근대 축구가 영국에서 나왔다. 근데 이 말에 또 조금 거부감 가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이유가 있어요. 근대 축구, 그러니까 중세 축구는 마을 대항전, 뭐 마을 패싸움, 뭐 이렇게 했다면 네. 근대 축구는 토양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말씀하신 대로 영국에서 리그도 만들고 규칙을 만들었다는 게 그냥 영국 사람들이 심시해서 만든 게 아니고 중세 마을 축구는 프랑스에도 있고 저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근대 축구는 도시라는 걸 전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 중세 마을은 단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패싸움이라도 단합을 하자 이렇게 되는데 네. 도시는 도시에 몰려드는 사람은 시골 마을처럼 이렇게 하나의 경제권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마을에 살아도 예를 들면 핸드폰 회사 직원이다. 그러면 저 마을에도 우리 회사 핸드폰 있고 그렇죠. 미국에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옛날 사람들도 직업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 도시는
이게 공동성이라는 게 많이 달라집니다. 도시는 특징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영국이 산업혁명이 되면서 산업혁명. 전 유럽 전 세계에서 우리가 아는 공업지대 도시화가 제일 빨리 진행이 됐어요. 이게 다른 데보다 거의 100년이 빨랐어요. 엄청 빠른 건데. 네. 그래서 지금은 영국이 뭐 중소도시가 많지만 당시는 그 중소도시들이 유럽에 있는 도시보다 다 큰 도시고 굉장히 특이한 도시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래된 함부르크 같은 도시하고 또 달라서 산업단지로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막 몰려들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몸일하는 사람, 힘든 사람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돼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최고가 런던이었어요. 2등하고 더블 스코어 차이였고 100년마다 2배로 늘다가 뒤에 가면 100년마다 4배로 늘고 막 이래요. 네. 그래서 런던이 이제 갑자기 성장을 하는데 그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될 때 이렇게 근대 공업 도시가 성장을 할 때는 이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죠. 어두운 면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영화 보면은 맨날 도시 하늘 시커멓고 뭐 그냥 하여간 뭐 부자가 가난한 자를 삼키고 뭐 범죄 온상이고 뭐 네. 공해, 쓰레기, 빈민, 계급 갈등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밝은 면을 보면 사실 노동자가 착취받고 힘든 사람 같지만 동시에 중산층을 만들어내는 원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중산층이 그렇게 빨리 늘어난 역사가 없죠. 영국이 가장 빨랐고 그 밑에서 올라온 사람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중산층 문화. 이제 우리가 돈을 벌었으니 좀 우아하게 살고 싶다. 좋은 집도 가지고 싶다. 옛날에는 그냥 저택, 농가, 빈민굴이라면 중산층의 마을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전자제품 냉장고도 쓰고 TV도 쓰고 네. 차도 가지고 이런 것이 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그리고 도시에 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 맞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맞죠. 예, 그러면 이거 풀어야 돼. 그러면 스포츠로 풀고 뭐 이런 거. 스포츠뿐이 아니라 네. 뭐 유흥가 뭐 막 나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스포츠가 나오기 전에 사람 마음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빈민굴 이런 데서도 스포츠가 굉장히 유행해요. 근데 이게 되게 잔혹해. 우리 보는 길거리 권투, 네. 닭싸움, 개싸움, 뭐 그리고 이게 대부분 또 범죄하고 얽혀요. 유흥가 생기고 이렇게 안 좋은 면이 생기고 귀족들은 좀 우아하게 스포츠를 하는 거예요. 좀 아니면 좀 상층 부르주아들은 좋은 학교에 가서 잔디밭에서 럭비하고 축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옛날같이 마을의 공동체가 아니라 도시에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뭔가 스트레스를 풀고 생활의 어떤 질서도 부여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가 참 좋은 거다. 그래서 축구가 사립학교에서부터 만들어지다가 급속도로 이제 팀 단위로 보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을에서 패싸움 할 때는 규칙 없는 게 더 낫지. 그렇죠. 노를. 예, 그 규칙 만들어봤자 뭐 지키기는 하겠어. 귀찮죠 오히려. 근데 이제는 도시에 있는 다양한 집단들, 네. 공장 노동자들, 회사들, 군대들, 공무원들 이런 무수한 집단한테 축구가 보급되니까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대 축구예요. 네. 리그가 만들어지고 방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노동자하고 노동자끼리만 축구하나 군인하고도 축구하고 학교 팀들도 해야 되니까 공용의 규칙을 룰이 필요하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리그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근대 축구가 나오게 된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영국이 근대 축구라는 게 역사적으로 맞다라는 그럼 이제 아까 유저분들의 질문 중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런던 말고도 이렇게 다른 도시에 팀이 많냐. 근데 저도 이렇게 쭉 보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분명 런던이 이제 인구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팀이 네. 많겠지만 런던이라는 도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깊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런던이 그 중에서도 뭐 또 영국과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압도적으로 면적도 그렇고 크고. 인구도 훨씬 앞서가요. 지금도 그 그레이터 런던 포함하면 뭐 1,000만 명 훨씬 넘어요. 서울 뭐 그 수도권처럼. 네. 근데 옛날에도 런던가 포커스였으니까 그쪽에 그 공장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많은 그 옛날 축구팀들 1800년대 후반 만들어진 팀들이 공장 직원들이 뭉쳐서
그래서 그런 이름들도 나오고 아스널 네. 그 대표적인 케이스 아스널은 그렇죠. 무기라는 뜻인데 그렇죠. 그 무기 공장에서 나왔던 친구들이죠. 그래서 공장들은 하도 그 템스강 주변에 많았으니까 공장마다 팀이 하나 생기는 거죠. A 공장 팀, B 공장 팀 이렇게 다. 네, 그래서 라이벌전도 치르고 그래서 그 옛날 때 학교 팀도 그렇고 대학교 팀도 그렇고 런던에 워낙 인프라가 많이 몰렸으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팀 수가 나오는 거죠. 동네마다 또 팀도 생기고 그냥 마을 사람들 아니면 동네 사람들. 그래서 솔직히 다른 도시 가도 팀 수가 한국 사람 입장에서 어마어마해요. 진짜 많죠. 네. 맨체스터, 리버풀도 네. 그렇고 뭐 대표 팀들이 있지만 뭐 리버풀, 에버턴, 맨유, 맨시티 그 외에 2부, 3부, 4부, 5부, 뭐 10부 리그 내려가면 너무나 많아요. 맨체스터 출신 팀들 봤을 때 맨체스터인지 모르는 게 그 맨체스터 안에 동네 이름을 따서 뭐 솔포드 뭐 이런 팀들도 있고 그래서 이름만 봤을 때 모를 수 있지만 도시마다 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국에 그냥 성공 못할 뿐이죠. 그렇죠. 안 유명한 이유 이렇게 프리미어리그까지 못 올라가고 뭐 4부 리그에 머무르는 팀들도 되게 많고 그 소수의 팀들만 프리미어리그에 한 번쯤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국은 유럽랑 비교했을 때도 아마 그 산업혁명 완전 처음에 했으니까 그 역사도 더 깊으니까 그래서 팀 수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압도적인 1위 인기 스포츠니까 다른 나라에 약간 이 스포츠도 즐기면서 다른 스포츠도 즐기는데 영국은 완전 오르지 약간 축구 포커스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런던 팀도 많지만 모든 도시 솔직히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렇게 많은 도시들이 우리 기준에서는 정말 많은 팀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고 사람이 많은 런던에 정말 많은 구단, 아까 네. 피터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500개가 정도 되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의 구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런던 축구를 보면 이 잉글랜드 축구를 좀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까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말에 주로 양적의 면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또 하나 이유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런던이 워낙 크긴 커요. 네. 스코틀랜드 전체 인구보다 런던 훨씬. 광역시 인구가 더 많아요. 더 많죠. 2,100만인데 지금 스코틀랜드 인구가 545만이래. 네. 이 스코틀랜드 리그 전체보다도 런던 팀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데는 단순히 크다만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가 성장, 그러니까 근대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런던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제일 컸어요. 지금은 세계 2위고 1위가 도쿄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런던이 제일 컸어요. 네. 그리고 런던의 중요한 특징이 안에 구가 33개인데 이렇게 구 많은 거는 세계 최고래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아까 여러 이제 도시에는 여러 직능 공장 이런 게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산업화되면서 갑자기 확 몰리니까 이게 모든 도시가 이런 일이 생긴 하는데 뉴욕 할렘가가 할렘이 되는 것처럼 할렘이 원래 중산층 사는 고급 주택가였거든요. 근데 원래 사람이 막 몰리면 고급 주택가 옆에 빈민촌이 생겨요. 같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극악한 빈민촌이 생기면 범죄 생기고 그러면 중산층들이 밖으로 나가요. 네. 또 하나는 이 극악한 빈민층이 또 중산층을 만들어내니까 중산층 사는 가옥이 좁아져요. 그러면 또 밖으로 나가고. 그러면 옆으로 가서 이제 타운이 생겨요. 근데 런던은 너무 빨리 몰려드는 거야. 타운이 생기면 바로 또 생겨. 또 나가. 그래서 구역이 자꾸 많아지면서 그런 중심과 외곽이 몇 번을 이렇게 방사형을 하게 돼요. 네. 이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또 하나는 역시 대영 제국 때문에 지금은 미국이 이민자로 인해서 인구 증가율이 높아지는데 사실은 영국이 이민자를 받아서 인구 증가율이 높아진 대표적인 나라가 사실 영국이에요. 16세기 때만 해도 프랑스의 5분의 1밖에 안 됐는데 한 200년 지나서 인구가 확 늘어요. 영국 사람들도 왜 이렇게 늘었는지 모르겠다고 영국 역사책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다양한 사람이 오는데 네. 사실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오면 또 집단으로 삽니다. 지금 유럽에서 그런 일 많이 보여지잖아요. 미국도 마피아 생긴 게 다 브루클린의 이탈리아 구역, 유태인 구역 이랬던 네. 것이죠. 이렇게 돼서 또 오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구역을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 런던에 또 영국이 구역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또 규칙으로 묶어야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 가면 웬만하면 사실 동네 축구 없는 나라는 없어요. 다 있죠. 예. 우리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네. 브라질 애들은
저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스펀지바닥에서 그냥 한대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조직화 시켜야 되는 이유가 국제화되고 상합 어떤 다양한 직능군, 노동자와 부르주아와 공장 직능군, 다양한 거기다 민족까지 들어오게 인종도 되니까 많고. 이런 조직화도 더 빨리 되는 거예요. 요 정도 얘기면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왜 도대체 잉글랜드의 팀이 저렇게 많은지, 그 중에서도 런던의 팀이 이렇게나 많은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리미어리그만 어떨 때 진짜 승격하는 거 이런 게 잘 보면 가끔은 정말 한 10개가 런던 팀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런던의 구단이 많은 이유가 이런 데서 설명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피터님이랑 제가 좋아하는 그 구단에 네. 예전에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뭐가 이슈가 됐었냐면 베스트 11이 딱 발표가 됐는데 잉글랜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엄청 때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쵸. 사실 많이 비판하던 잉글랜드 팀이냐 이게 과연. 맞아요. 근데 지금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이제는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최고 상위 리그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쏠리는 이 전 세계 축구의 축소판이다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국적 구단들이 좀 더 많다라는 느낌을 또 받는데 요거는 또 피터님이 보셨을 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뭐 한 단어로 돈이죠. 아, 솔직히, 네. 솔직히 그 프리미어리그 생긴 이유도 영국 그 First Division이 봤을 때 그 축구협회, Football Association, the FA 봤을 때 시리아 다른 분데스리가 그런 리그 보면서 아 우리가 뒤떨어져 있다고 깨닫고 플래닝을 했죠. 그쵸. 그래서 커머셜 쪽으로 너무 짜는 거죠. 프리미어리그 그 이름부터 First Division은 너무 그냥 말 그대로 일부. 네. 그렇게 하면 K리그라도 뭔가 익사이팅하게. 그렇죠.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하면 프리미어도 붙이는 거, 프리미엄 붙인다는 거 한국말로도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마케팅에 포커스하고 이제 TV 중계도 너무 다양하게 하고 그 전에 First Division 했을 때 아마 일주일에 한 경기 그런 제한이 있었어요. 생방할 수 있는 게. 아,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하면 진짜 경기장 안 찾아갈 거라고. 그러면 분위기 망가뜨릴 거다. 그래서 많은 해 동안에도 토요일 날에 생방을 안 했어요. 프리미어리그 시작했을 때. 왜냐하면 토요일 날은 축구 경기장 가서 보는 날. 직관에 가서. 네. 그래서 솔직히 너무 처음에 어색했어요. 영국 팬들이 이렇게 월요일 밤에 축구 있는 네. 거, Monday Night Football, 또 일요일 날 3시, 4시 뭐 그런 킥오프 타임 너무 어색했어요. 네. 그래서 전통 지키는 거 좋아하는 영국이 그 변화도 되게 약간 반대하는 파도 많았고 근데 프리미어리그 너무 비전 있게 많이 보여줘야 경기장 가는 사람 말고 TV를 통해서 광고도 붙이고 이제 해외까지 비전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세리아도 잡아갈 수 있고 중계 그 판매 중계권료, 네. 그 수익이 네. 어마어마했죠. 압도적이죠. 네, 처음에는 절대 안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시리아 신청했어요. 그게 제일 인기 많았던 축구 프로였어요. 일요일마다 하는 네. 시리아 생중계. 영국 팬들이 아, 와 그 그랬구나. 축구는 진짜 대단해요. 조지 네. 웨어도 있고 이제 제일 비싼 선수들 다 이탈리 이탈리아에 가는 거 있으니까. 보니까 근데 너무 급격히 그거 네. 180도 바뀐 거죠. 이제 2000년대 거의 가까이 그렇죠. 되면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해외 선수들 많이 들어왔죠. 솔직히 First Division 했을 때 외국인 선수면 스코틀랜드 선수, 네. 웨일스 선수가 외국인 선수였어요. 네. 그때도 아이 잉글랜드 리그에 스코틀랜드 선수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90년대 중반부터 해서 진짜 거의 처음으로 외국인 감독, 뭐 벵거 같은 그렇죠. 사람들 들어오면서 큰 논란이었지만 네. 너무 와 아름다운 축구다 성공도 하고 우승도 하니까 인정하고 팬들도 진짜 최고의 외국인 선수 우리 리그에 뛰면 오히려 너무 보기 좋잖아. 그래서 그거 인정하면서 이제 외국인 선수도 환영하고 네. 돈 때문에 외국인 선수도 당연히 계속 오죠. 돈 제일 많이 주는데 네. 가고 싶죠. 어떤 분야든 돈 많이 주면 가는 가죠. 게 맞는 거죠. 네. 솔직히 그거 비판하면 절대 안 네. 되죠. 우리 같은 사람도 여기 유튜브 채널 말고 다른 거 더 돈 주면 바로 가요. 지금 가요. 그렇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인데. 네. 그래서 그 축구 선수도 솔직히 그것 때문에 외국인이 아. 많이 들어오는 거죠. 영국 뭐 날씨 좋냐, 뭐 도시 북쪽 갈수록 좀 솔직히 좀 별로예요. 근데 그런 도시에 뛰는 거 진짜
돈 때문에. 네. 그게 안 깨졌으면 피파 게임도 못 하게 했겠네요. 잘못하면 게임하면은 축구장에 안 온다. 못 간다. 아니면 뭐 토요일 날은 게임 다운 시켜라 뭐. 셧다운. 네. 이건 뭐 박사님이 농으로 하신 얘기지만 그 정도로 보수적이고 네, 네. 전통을 지키려고 했었던 리그가 한순간에 변혁을 하면서 돈이 쏠리다 보니까 네. 수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에 쏠렸고 저는 이렇게 축구를 보면서 각 리그마다 고유의 제도가 있는데 이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논 이유 선수들 뭐 쿼터가 있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잉글랜드는 그런 제한이 없었죠.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이 들어와서 뛰기가 편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국 선수를 좀 보호하는 뭐 홈그론 제도 같은 게 생기면서 그렇죠. 또 자국 선수를 보호하면서도 해외 선수랑 같이 좀 어울릴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보완도 있고 네. 뭐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가 토트넘의 에릭 다이어 선수는 이제 잉글랜드 국적인데 포르투갈에서 먼저 뛰다 보니까 또 홈그론에는 또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독특한 선수들이 있어요. 그 아마 21살 되기 전에 3년 동안 맞아요. 어떤 리그 아니면 구단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선수도 홈그론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반대로. 네. 홈그론 제도 때문에 오히려 다국적인 선수들도 편안하게 잉글랜드 팀에 녹아들 수 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팀의 이 경쟁력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자국 선수 쿼터 이런 게 있는데 그 유럽은 또 이중 국적자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뭐 남미 선수들이 뭐 스페인이나 어디 이탈리아 같은 데 뛰어서 몇 년 있으면 그냥 국적을 부여하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문화긴 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꼭 어느 게 100% 옳다고는 할 수 맞아요, 없는데요. 맞아요. 술 영국도 개방했다가 네. 조였다가 하는데 그런 점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방이라는 건 항상 두려운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를 보러 안 갈 것이다. 실제로 개방했더니 더 많이 보러 가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옛날에 차범근 선수가 분데스리가 뛸 때 완전히 새로운 축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중계 중단됐어요. 강제로. 왜요? 중계가 안 똑같은 된다. 이유예요. 아, 사람들이 독일 축구를 보니까 한국 갑자기 축구 안 본다? 눈이 띄어가지고 아. 한국 축구에 대해서 비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가뜩이나 축구가 좀 인기가 없어지고 네. 죽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중계를 끊었습니다. 이게 언제 다시 부활되냐면 내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서정원 선수나 그 뒤에 자란 선수들이 제가 서정원 선수가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 뒤에 자란 선수들이 내가 그때 그거 보고 이렇게 됐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사실 차원이 다른 선수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었더니 결국 박지성 선수도 생기고 손흥민 선수도 생기고 결국 그것 때문에 축구가 망했냐고. 컸지. 그렇죠. 근데 그때 잠깐 그런 것 때문에 네. 닫는단 말이에요. 영국 똑같은 경우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홈그라운이라든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다 어느 나라 이런 논쟁들이 있어요. 뭐 어디까지 할 거냐, 이중국적 어디까지 인정할 네. 거냐. 그런데 이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점이라는 게 반드시 그런 단점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K리그 보다 보면 우리보다 축구 선수 풀이 굉장히 넓은 나라에서 최상위 리그에는 못 가는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다음에 이름 바꾸고 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신혜선 선수도 그랬었고 아예 다른 종목, 뭐 빙상 종목이나 이 겨울 종목 가보면 해외 선수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올림픽에 나간다거나 이런 종류도 많기 때문에 축구라는 스포츠가 워낙에 글로벌 스포츠이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와중에 프리미어리그가 아주 이 개혁적으로 이런 제도적인 개정을 통해서 많은 선수들이 뛸 수 있게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뛸 수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괜히 피파 온라인에서 이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이런 다양한 선수들을 다 고를 수 있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물론 다른 팀도 좋아하지만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또 인기가 많은 거죠.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런던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런던에 엄청나게 팀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축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더비, 더비, 라이벌전이라고 불리는 이 더비인데 런던에 팀이 많다는 건 그만큼 런던 더비가 수도 없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런던 팀들 조금 불리하다는 평가도 나와요. 하도 런던 더비 많으니까. 다 런던 더비예요, 진짜. 그러니까 네. 신경 써야 될 네. 경기,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경기가 너무 많아서 우승하기 힘들었다. 그냥 핑계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근데 런던 되게 특이해요. 너무 많으니까 팀들이 모든 런던 팀 붙일 때 더비는 아니에요. 다 그렇진 않죠. 다른 도시는 거의
다 더비인데 예. 뭐 리버풀, 에버튼밖에 프리미어리가 없으니까 아니면 네. 맨유, 맨시티처럼. 근데 런던에 워낙 많아서 그냥 그 중에서 안 좋은 감정 있는 팀들은 진짜 더비라고 부를 수 있고 다른 거는 그냥 런던 매치, 런던 게임 이렇게 부를 수 그 있고. 정도로.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치열한 것도 있고 별로 서로 관심 없는 것도 있고 네. 그 구단의 역사에 따라서 진짜 그거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 더비가 진짜 많은데 박사님도 이런저런 더비 아마 되게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런던에는 더비가 7개나 있대요. 그 북런던, 네. 동서남북도 아니고 어허. 북런던, 서북런던, 서런던, 그다음에 런던 안 들어가는 것도 있다고. 도커스, 이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네. 도커스, 동북런던, 동런던, 남런던 이래가지고 7개나 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빅토리아 시대 때 뭐 올리버 트위스트가 소설을 읽을 때 보면 네. 이게 뭐 런던에 특히 이스트엔드, 뭐 웨스트엔드 이거는 건너갔다가 맞아 죽는다고. 그렇죠. 그 이스트엔드는 조금 더 서민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그 템스 강이 이 동쪽에서 들어오는 거라서 네. 배 타고 들어오는 사람 다 동쪽에 머무르게 되고 조금 저소득층이 예. 있고 그래서 웨스트햄도 약간 그런 이미지 있고 조금 서민들 팬들하고 조금 센 네. 그 빡빡머리 그 스킨헤드라고 스킨헤드, 하죠. 네. 그래서 그 원래 그 도커스는 아마 그 밀월하고 그 해머스 그 웨스턴 미러리 가장 그 그쵸. 치열한 더비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많은 한국 팬들 그거 모르는 게 같은 리그에 잘 안 뛰어요. 맞아요. 밀월 거의 프리미어리그 안 올라가고. 하위 리그에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 진짜 치열해서 얘네들 만나면 안 된다. 네. 그때도 훌리건 시대였으니까 그거 너무 치열했고. 하고 북런던 더비가 그 중에서 대표적이죠. 솔직히 제일 많은 팬들이 프리미어리그 시대 보면서 그 런던 더비 중에 다 인정하는 거예요. 네. 레드카드도 많이 나가고 그렇죠. 그 약간 이적 논란도 있고 솔 캠벨 같은 선수. 네. 근데 제일 런던 사람들은 모든 축구 팬들은 그거는 인정해요. 그게 더비. 제일 큰 가장 큰 런던 더비다. 더비. 네. 예전에 저 그런 것도 봤어요. 그 금연 광고인데 토트넘 팬, 아스널 팬이 서로에게 담배를 권하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로 간에 라이벌리가 심하니까 저 사람한테 금연 광고인데 담배를 권하는 모습을 포스터화할 정도로 라이벌 의식이 강하고 그 이거는 제가 그 최근에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서 안 건데 토트넘이랑 첼시도 서로 되게 안 좋아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토트넘 싫어하는 팀 되게 많아요, 솔직히. 아니, 솔직히 말해서. 하고 첼시 최근 들어서 싫어하는 팀들도 많은 게 그 아브라모비치가 들어오면서 해외 투자자 거의 처음으로 그렇죠. 이렇게 특히 런던 되게 부유 동네 팀 샀던 게 그것 때문에 우승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진정한 영국 팬들 많고 그래서 첼시 토트넘 싫어하는 사람 많고 그래서 첼시 토트넘도 라이벌이고 웨스트햄도 토트넘 되게 싫어하고 웨스트햄도. 그냥 토트넘은 미움 받으려고 태어났던 구단인 것 같아요, 솔직히. 아스널 팬에서 조금 편파지만 예. 토트넘을 싫어하는 뭐 스퍼즈라는 단어도 생길 정도로 네. 토트넘은 역시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 그런 있어요. 느낌. 네. 근데 이런 게 사실 필요한 것이 예. 축구가 뭐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단합시키자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막 싸움도 나고 특정 팀 미워하고 사람도 이런 걸 보면 이거 부작용이잖아. 축구를 안 하면 더비를 없애면 안 싸우겠지. 친해지겠지. 이게 제일 큰 착각이에요. 제가 나온 학교가 그 라이벌전이 있잖아요. 뭐 네. 요즘은 안 그러지만 저 선배 때까지는 네. 이기면 어디 동네를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지 마라. 맞는다. 아. 그래서 그 이기면 그 학교의 주먹들이 우르르 어디로 나와서 네. 그땐 배지 달고 다녔잖아요. 걔들을 노려요. 네. 근데 또 불문질이 뭐냐면 꼭 진 팀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기면 어디 가지 마라.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학생들도 그렇게 패싸움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름에 여행을 간다거나 어디 아니면 뭐 회사에서 만나거나 사실은 제일 친해요, 두 학교 사람이. 그럼 모르는 사람들 와서 너 니네들 어떻게 같이 있어? 왼수 아니야? 네. 운동장에서만 그러지 밖에 나가면 제일 친해. 그런 거를 또 몰라.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네. 그런 게 이 라이벌전 더비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 두드려 패고 부시고 하는 거 보면 가끔 그런 애도 있겠죠. 네. 그걸 보면 야 쟤들을 떼놓자라는데 떼놓으면 더 멀어집니다. 그게 라이벌전의 의미예요. 네. 또 외부에 적이 생기면 또 내부에 결속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이 더비라는 단어는 그러면 어디서 스타트를 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그 영국 팬들도 모를 거예요. 예. 근데 더비, D-E-R-B-Y 원래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 더비 카운티 축구팀 더비. 네, 예. 원래 프리미어리그에도 네. 있었고요. 하고 많은 사람들의 성이에요. 영국 사람들 미스터 더비라는 것도 있는데 그 유래 저도 그냥 한국 방송 때문에 찾았어요. 예, 솔직히 예. 영국 네. 사람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냥 더비니까 의뢰 쓰는 더비. 단어니까. 네, 뭐 네. 한국 사람들도 한국 단어 유래 뭐 신경 안 그냥 쓰잖아요. 쓰죠. 솔직히 네. 무슨 한자 있겠다 네. 이 정도. 근데 더비라는 것도 그 승마 경주에도 많이 붙어요. 뭐 맞아요, 앱슨 더비라고 하면 네. 앱슨 레이스라는 의미예요. 네. 그 경주. 근데 옛날 그 경마, 그 승마에서 나왔다는 거래요. 어떤 부유한 사람 더비라는 성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다른 성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대회를 하려고 해요. 근데 자기 성 그 대회에 붙이고 싶은 거죠. 그렇죠. 약간 명예 때문에. 예. 그래서 내기했는데 더비가 우승해서 이겨서 자기 이름과 저기다 붙였다. 붙였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라이벌심을 뜻하는 거 더비라고. 네. 그래서 그냥 런던 더비, 리버풀 더비, 맨체스터 더비 이렇게 많이 쓰죠. 뭐 유래는 그렇게 됐는데 네. 결국에 중요한 건 라이벌 의식이 굉장히 세고 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근데 그 맛 때문에 축구 보는 영국 팬들이 너무 많아요. 그 원래 그런 게 사실 누구 이렇게 그 싫어하고 그러면 또 뭉쳐가지고 누구 욕하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아까도 재밌어요. 말씀드렸지만 이게 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단합한다는 뭉치죠. 것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 먼데 있는 애하고 왜 싸워? 옆에 사람하고 싸우지. 그러니까 미워하면서 정든다는 구조는 똑같아요. 네. 둘이 적이지만 또 밖에 나가면 둘이 제일 또 친해져요. 이걸 노리는 게 더비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드시 외부의 적 때문에 우리만 단합시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단합이 되는 또 거고. 결속이 된다. 멀리 있는 데는 어차피 만나면 그거 상관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옆에 붙은 싸우는 애들을 건전한 라이벌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는 축구할 때 싸우고 전쟁터에 나가면 같이 더 친해져서 싸워라. 적과 싸워라. 이런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고 없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관심 있게 솔직히 안 보는 게 K리그에도 더비 있어요. 있죠. 그렇게 치열하게 서로 진짜 싫어하고. 아 근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 일단 정말로 싫어하잖아요. 네. 그 더비 가끔 보면 네, 솔직히. 그 해외 리그 팀들 더비 보면 저기가 진짜 예전에 공 없이 했을 때는 정말 창으로 찔러 죽였겠다 느낌 정도로 싫어하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솔직히 저도 한국 떠나야 고민 빠졌던 게 손흥민 토트넘에 가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손흥민 뉴스 골 안 넣었더라도 어시스트 안 하더라도 잠깐 잘 플레이했어. 네. 작은 플레이. 그거 계속 뉴스에 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봐야 된다는 거 하고 사람들한테 손흥민 어때? 손흥민 영국 축구 팬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솔직히 저는 토트넘 T자도 보기 싫은데 그래서 솔직히 그 정도로 싫어하는데 네. 그래서 그 정도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재밌죠. 그 경기 기다리면서 이기면 너무 그런 네. 기쁨이 진짜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도 있었어요. 우리도. 학교 스포츠 할 때 네. 원래는 지역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왼수였던 거야 고등학교 때. 네. 아 대학에 왔더니 같은 팀이 됐네. 옆에서 응원하면서 막 이러다가 삼진 막 이러다가 네. 삼진 뺄게요. 막 이러다가 딱 내가 근데 제일 응원해야 돼.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죠. 이거 셉니다 이거. 인생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K리그도 더비가 있긴 있습니다. 뭐 동해안 더비, 포항 스틸러스랑 울산 현대, 그다음에 현대가 더비라 그러면 뭐 전북 현대, 울산 현대, 그다음에 앱솔이랑 수원 삼성 슈퍼매치, 뭐 인천 유나이티드 앱솔, 뭐 경인 더비, 뭐 지지대 더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더비들이 있는데 이 K리그의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은 아무래도 더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 지역 연고에서 나오는 그 애향심의 베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K리그는 기업 구단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쵸. 지역 연고에 대한 게 조금 약하죠. 그거는 제가 정확히 네. 지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 더비 얘기했잖아요. 네. 처음 프로축구 만들 때 지역 연구자를 못하게 했어요. 맞아요. 싸운다고. 일부러요. 네. 그게 진짜요? 눈앞에 거를 보고 큰 걸 못 본 거예요. 난 그거 오히려 정말 그렇죠. 잘못한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오히려 프로야구는 지역 연고의 베이스가 이제 잘 자리가 잡혀 있는데 그렇죠.
K리그는 그 부분은 조금 약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피터님한테 궁금한 게 제가 좋아하는 구단이 런던에 있지만 저는 그 성인되고 그 해외를 가본 적이 없어요. 아, 네. 그래서 뭐 좋아하는 팀 런던에 있는데 그 북런던 더비 막 그 TV로만 보면서 정말 모새끼 이랬지. 실제로 북런던 더비 하는 날이면 그때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K리그 더비를 가보면 격렬하게 응원은 하지만 정말 무슨 유혈 사태가 있다거나 그 정도까지 가는 건 엄청 드물거든요. 네. 이 북런던 더비 그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인생에서 그 북런던 더비 날 한 번도 아스널 유니폼 못 입었어요. 그거 입고 나가면 그냥 약간 싸우자는 얘기예요. 그날에. 그래 한번 덤벼봐 이 정도. 도발이네요. 네, 그래서 절대 안 입어봤고 죽어도 그날에 경기장 안 가고 일부러. 저는 조금 겁쟁이라서 하고 싸울 줄 몰라가지고 절대 안 가고 그런 싸움 같은 거는 솔직히 최근 뭐 10년, 20년 동안은 크게 없었어요. 훌리건 문화 이제 약간 다 걸러내고 없애야 된다. 조금 더 가족 분위기. 근데 지금까지 그 뭐 리버풀 맨유 경기다든지 아니면 리버풀하고 에버튼, 토트넘 아스널 그거는 진짜 치열하고 특히 남자들끼리 술 먹고 그 경기 보고 어쩔 수 없이 그 감정이 튀어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진짜 조금 어떤 펍에 가서 볼 건지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토트넘 펍도 있고 아스널 펍도 있고 잘못 들어가면 거꾸로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나고. 우리도 그랬다니까 어디 가면 안 된다. 이거 피해라. 잘못하면. 학교 앞은 당연한 것이고 서울에 있는 동네. 다른 구역에 거기는 가지 마라. 그리고 진짜 그것 때문에 누가 이기나 따라서 그 다음 날 학교 가는 게 너무 고생스러울 수 있고 아니면 진짜 천국일 수도 있고 진짜 그거의 인생 약간 그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아스널가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 너무 진짜 왕처럼 살았던 느낌? 런던에 있을 때. 그런데 이제 최근에 몇 년이 이제 조금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한국 왔던 거 오히려 잘했다. 네, 오히려 잘했다 생각했어요. 네, 이제 다시 들어갈 타이밍인 것 같고요. 괜찮아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니 그 피터가 그렇게 좋아하는 팀의 유니폼인데도 그날은 유니폼을 입지 않을 정도로 절대. 그 색도 피하는 거 솔직히 좋은 거예요. 레드 앤 화이트도 피한다. 네, 화이트는 조금 더 흔한 색이니까 네. 그거는 근데 빨간색 그날 입으면 당연히 아스널 팬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정말 좀 상투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얘기잖아요.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게 사실 전쟁 대리전 맞는 느낌이거든요. 저 동네 가서 예전에는 총칼 들고 싸우던 걸 이제는 그냥 공 가지고 싸운다. 그 정도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전쟁에도 대입할 만한 것 같고요. 실제로 축구가 전쟁에서 기원이 됐다는 설이 여기 있어요. 네. 적군의 두개골을 아우 진짜요? 와우.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모든 공놀이 스포츠에 다 있어요. 뭐 폴로도 상대방 머리 치던 게 그거다. 근데 진짜 그런 거 하기도 했을 것 같긴 그렇죠. 해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태어났으면 기왕이면 머리를 잘라 이제 상징적이잖아요. 적장에 목을 맸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무튼 그게 이제 주로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몸에 하나만 있는 게 귀한 거예요. 그렇죠. 팔을 들고 가면 이게 두 개를 들고 가야 되잖아. 박사님 굉장히 그 잔인한 얘기를 편안하게 하시네요. 네. 이게 전쟁사 이게 목을 쳐야 그렇죠. 군공을 하잖아요. 네. 로마 조각에 물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하나 뱄는데 아예 힘이 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적장의 머리를 물고 싸우는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런 살벌한데 말하다 보니까 발로 안 찼을 것 같은데. 왜냐면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죽였다는 걸 풀 내야 되니까. 귀히 모셔가야 되기 때문에 네. 발로 안 찼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얘기는 사실 다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거보다도 더 전쟁과 가까운 거는 오히려 중세 마을 대항전 같은 것들. 그런 거는 정말 그 옛날에 싸우던 그런 또 전사 그룹을 평소에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팀 플레이를 위해서 실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걸 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활 쏘기 좋아하고 그렇죠. 던지는 거 좋아하니까 옛날에 석전이라는 거 했잖아요. 근데 그 진짜 군사훈련을 한 거예요. 저거 안 하면 팀워크도 깨지고 야성도 안 생긴다. 그 조선시대도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서울의 이스트엔드, 웨스트엔드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던지고, 그랬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축구가 잘 그래서 됐기 때문에 그거는 유럽 중세에 다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근세 축구로 바뀌었잖아요. 근데도 옛날에 그 전쟁할 때 전술하고 되게 유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을 들고 상대방에 갈 때는 네. 거의 전쟁 연습이니까 이 자체가 전쟁하고 비슷한 부분이 되게 있죠. 그런데 그게 스포츠화 됐어도 결국 그런 모습이 남게 돼요. 남아있죠. 그리고 또 실제로 싸우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게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공을 들고 전진한다. 그런데 옛날 전쟁할 때는 가장 기본 포메이션이 중군, 좌군, 우군이에요. 그리고 중앙에는 보통 보병을 넣고 네. 좌우에 기병을 넣죠. 그래서 기병이 치고 들어가서 상대방의 이제 깃발을 뺏는 건데 네. 이게 망치와 모루라고 그러는데 보병이 밀고 네. 압박을 하고 기병은 뚫고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게 요즘 말로 윙플레이죠. 그렇죠. 그쵸. 거기 기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대표팀에서도 적토마. 피파 온라인에서도 고정훈 선수를 요즘 많이 쓰는데 말로 옆에 치고 그다음에 또 밀고 들어가고. 네. 네. 그래서 가장 단순한 형태가 중앙에서 보병이 밀고 좌우 윙이 기병이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윙플레이예요. 그런데 전쟁이 점점 커지고 이게 좀 단순하잖아. 그럼 좀 복잡하게 할 게 없을까? 그래서 중앙에 단순히 보병을 두는 게 아니라 경보병, 중무장 보병, 뭐 궁병 이렇게 다양하게 둬서 상대방하고 붙을 때 훨씬 더 복잡하게 붙어요. 네. 그러니까 먼 거리 공격도 하고 보병도 밀고 후퇴한 걸 원병 치고 이게 원래 킥앤러시 나올 때 중앙에서 패스로 흔들면서 가다가 이 공간을 만들어서 빡질러 위행한테 주고 그래 예. 크로스 들어오는 거. 요즘은 이거 안 쓰지만 옛날에 253 플레이인 거. 요즘은 센터 포워드란 말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센터 하프, 센터 포워드 그래서 앞에 5명 양쪽에 윙, 가운데 센터 포워드랑 옆에 포워드 네. 3명. 이게 소위 말하는 중장보병, 경보병 이런 식으로 해서 밀고 들어가는 건데 3명이서 패스를 끊고 센터 포워드가 이거를 잘 조율해 가지고 상대방의 공간의 틈을 찾아서 글로 밀고 들어가서 그 틈에 윙이 들어가면 주고 크로스 올려 넣는다. 이게 거의 1920년대부터 한 70년대까지 거의 한국의 기준으로 하면 오랫동안 예, 기준 차범근 선수 나올 때까지 했던 네. 게 요 포메이션이었어요. 그 박사님 말씀하신 그 포메이션이 진짜 모든 것이 돌고 돈다고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팀들이 쓰는 실제 포메이션이 2-3-5입니다. 실제로 나오는 건 4-3-3인데 서 있는 건 2-3-5로 서거든요.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쟁에 기반된 전술이 돌고 돌아서 그렇죠. 요즘에도 쓰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포메이션이 전쟁에서 나왔으니까 네. 전쟁을 모르고 전술을 연구해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은 약간 맛이 갔는데 한동안 그 윙백 네. 뭐 거의 지난 10년을 제패했잖아요. 네. 이거 조선에도 있었어요. 오. 우리나라가 원래 윙백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적을 최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축구하고 윙백하고 겹친 것 같은데 우리가 궁병이 강하니까 보병으로 방어전을 쳐. 네. 적이 들어오면 궁병으로 계속 때려. 그러면서 최대한 끌어들여요. 왜? 궁병으로 계속 쏴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적이 지쳤을 때 기병을 우리는 좌우에 두는 게 아니라 맨 뒤에 둬요. 네. 그리고 적이 지쳤을 때 기병이 양쪽에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을 치든지 아니면 상황을 봐서 뚫고 들어가서 적장을 잡아라. 이게 윙백 플레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윙백이 골을 더 많이 넣는 세상이 됐잖아요. 요즘은 윙백 풀백이 뭐 좋은 자원이 많고 피온에서도 뭐 홍철 선수 많이 씁니다. 대한민국에 좋은 풀백이 많아요. 네. 그게 우리의 조선의 전술이에요.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온으로 축구를 배우는 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 연결이 됩니다. 네, 윙백 플레이, 풀백 플레이가 다 연결이 되니까요. 그쵸. 자, 저희가 이제 더비 얘기를 하다 얘기가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잉글랜드에 정말 많은 더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북런던 더비는 더비 중에 더비. 가장 치열한 더비 중에 하나고 그 북런던 더비 이후에 또 노스웨스트 더비도 굉장히 치열하죠. 네.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렇죠. 영국에서 노스웨스트 더비 이름보다 그냥 리버풀 맨유 그냥 그렇게만 불러요. 왜냐하면 진짜 제가 아스널 팬이지만 인정하는 게 90년대는 리버풀 맨유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게 리버풀은 그 초반에 리그 많이 우승했다가 유럽도 잘하고 그랬죠. 유로피언 컵도 우승하고 퍼거슨이 이제 맨유 들어오면서 그 얘기를 그냥 대놓고 했어요.
제 목적은 리버풀 이렇게 끌어내려오는 거, 아하. 다른 거 말고 네. 그냥 리버풀 목적이다. 그 이후에는 맨유가 진짜 그냥 계속 우승하고 그래서 두 도시도 가까우면서 되게 크고 되게 달라요. 리버풀은 완전 그 바다 쪽에 있으니까 항구도 있고 아일랜드랑 가까우니까 이민자도 많이 들어오고 네네. 맨유는 조금 더 땅 쪽에 있고 그 약간 면 그 산업에 거기 집중하고 공업 도시니까. 네, 음반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그래서 도시 가까우고 둘 다 성공했으니까 약간 라이벌전이 그렇죠. 있어요. 그냥 인구들이. 네. 근데 그 축구팀도 둘 다 잘하니까 옛날부터 잘했어요. 솔직히 50년, 60년대. 쭉 잘했죠 두 팀은. 근데 이제 80년, 90년대 되면서 그거 완전 강화됐어요. 그 라이벌 신경전. 퍼거슨 약간 자극적인 네. 말도 하고. 그래서 그 두 팀들이 만났을 때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제일 대표적이었어요. 한동안 2000년대 되면서 리버풀이 완전 뒤쳐져 있으니까 조금 재미없었다가 요즘에 또 다시 재밌잖아요. 다시 약간 네. 티격태격하는 거. 근데 네. 그 보통 라이벌전 하면 친해진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네. 이 세상 모든 게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요. 달라요. 리버풀하고 맨체스터는 정말 친해지기 어려운 게 있어요. 원래 리버풀이 이 영국이 산업혁명하고 면화사업, 직물사업 유명할 때 최고의 항구였거든요. 제일 중심. 네, 엄청 부유했는데 네. 맨체스터가 운하를 파버렸어요. 그러니까 맨체스터까지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때부터 리버풀이 그냥 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체스터는 지금 저 몇 년 전에 가봤는데 잘 사는 동네가 옛날 것도 자랑스럽게 보존하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혁명 시대에 빨간 건물도 잔뜩 있고 외곽에 가면 또 멋있는 건물도 쫙쫙 있어요. 리버풀로 가보려고 했더니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안 좋은 동네가 솔직히 꽤 많아요. 리버풀 쪽에. 아주 군데군데. 네네네. 그래서 맨체스터 사람도 리버풀 사람 막 무시하고 그 박지성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 개고기. 솔직히 그 노래의 목적은 리버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박지성은 개고기 먹지만 리버풀 사람처럼 쥐고기는 안 먹는다. 그래서 리버풀 사람 까는 거예요. 그 노래에서. 박지성은 훨씬 나아. 리버풀 새끼들은 쥐모기 먹어. 이런 식으로 그만큼 약간 리버풀을 무시하고 솔직히 많은 영국 도시 막 리버풀을 타깃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루니도 저기 나오는 게 루니에 대한 노래도 너무 많아요. 또 에버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리버풀이 굉장히 전통 있는 도시고 도시네. 비틀즈도 아마 리버풀에서 네, 맞아요. 굉장히 전통 있는 도시인데 이게 한순간에 바로 옆에 있는 도시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감정의 골이 안 상돼. 아직도 리버풀을 재건할 방법이 좀 많지가 않아서 이게 확실히 고생 많이 생기가 한다. 걸려 있으면 이거는 좀 해결이 안 돼요. 감정적인 부분이 안 풀리죠. 그렇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그런 거 많이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잉글랜드 대표팀으로 월드컵에 나갔는데 네. 토트넘 선수가 중심축에 있다. 그럼 그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응원을 하나? 그거는 참 힘든 거예요. 쉽지 않다. 저도 솔직히 월드컵 우승할 수 있는데 해리케인가 골 넣어야 돼. 차라리 우승 안 하는 건 나을 것 같아요. 솔직히 한 번 했으니까 이미 영국은 한 번 했으니까 뭐 두 번 해봤자예요. 근데 그런 논란이 한 20년 때 너무 컸어요. 뭐 스티븐 제러드, 제이미 캐리거, 리오 퍼디난드, 폴 스콜스, 맨유하고 리버풀 선수 잔뜩 있었어요. 네. 2002년 때 그때 뭐 마이클 오웬까지 해서 맞아요. 데이비드 베컴도 있고. 근데 서로 그 리버풀 맨유 팬들이 너무 자기 선수만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응원하는 사람도 한 몸 안 되고 그 팀도 솔직히 그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했을 때 너무 사이가 안 좋았대요. 서로 얘기 안 했대요. 국가대표팀 되면서 한국 사람들 약간 상상할 수 없는 거 국가대표팀이 제일 중요하니까 영국은 구단팀이 훨씬 중요해요. 클럽이 중요하다. 네. 저는 아스널 팬이지 잉글랜드 팬은 아니에요. 그냥 잉글랜드 월컵 때 응원하고 잠깐. 근데 한 시즌 동안 진짜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거는 내 구단이고 내가 태어났던 곳. 그래서 아스널 우승하는 거 훨씬 더 원하고 잉글랜드 월드컵보다 그런 마인드예요. 100%. 이게 이제 만약에 한국에서 우리는 뭐 예를 들어 지금 수도 구단이라고 생각했으니까 FC 서울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대한민국 국가대표팀보다는 FC 서울이지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국처럼 여러 민족이 언어가 다른 집단이 아니고 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은 사실은 세계에서 중앙 집권화가 제일 빨리 발달한 나라예요. 그리고 중국하고도 또 달라요. 중국은 또 이 내부에 이민족이 있지만 우리는 완전 단일 문화권으로 살았고 그리고 또 외국하고 무역 교류도 사실 그렇게 활발한 왜냐면 주변에 나라가 없잖아. 뭐 사실상 우리 섬나라죠. 우리가 좀 막혀 있는 거랑 있는 다름없으니까. 나라야 뭐 중국하고 옆에밖에 없으니까 유럽처럼 다양한 나라와 교류를 안 하다 보니까 단일 문화권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서 네. 옛날부터 국가식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딱 매겨져 있어. 내가 고향팀을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다. 그러니까 이게 수직 배열이기 때문에 수평에다 놓고 제가 어느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 장단점이 네. 있는데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나라는 아까 군대 얘기하셨지만 청소년 대표나 올림픽 대표가 잘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국가대표도 모아놓으면 쳐다도 안 보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 막 라이벌 학교 때 네. 라이벌인데 국가대표 딱 갖다 놓으면 형님 그렇죠. 그러고 이걸 끝난다는 네. 거예요. 왜? 그 형님인 거지 뭐. 형동생이죠. 네, 그런 게 아직 있죠. 그래서 프로구단 같은 데 가도 보통 프로구단 올 선수들은 고등학교 때나 어릴 때부터 국가대표 같은 거 한 번씩 다 했기 때문에 열린걸 대표팀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지역에서 라이벌이지만 이미 국가대표에서 이미 형님 아웃 친구 다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한국이 대표팀이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외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이런 중앙 국가 이런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불안하고 좀 어색하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피터님 입장에서는 여기 참 특이하다. 그쵸. 네네. 이거는 뭐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적인 특징들이 있는 거니까. 이것도 분명히 댓글에는 네. 저게 나라냐 또 이런 댓글 달릴 거야. 다 다른 거니까. 예. 그러니까 다르다는 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틀린 게 네. 아니라 다른 거다. 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도 네. 100년 후에는 다민족 국가에다가 다지역구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50년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축구를 총성 없는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전쟁으로 그냥 아예 넘어가서 아까 이제 그 적장 머리 발로 차고 그랬을 텐데 전쟁사에도 더비 같은 이런 라이벌 구도가 있었겠죠? 장수들 간의 라이벌이라거나. 당연히 있죠. 네. 왜냐하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쟁하기 전에도 각 나라에서 유명한 장수가 누군지 다 알아요. 축구 국가대표도 마찬가지죠. 제가 잘한다. 예를 들면 감독을 외국 감독을 안 쓴다고 쳐봐요. 네. 대부분 저 나라에서 국가대표 감독 될 사람은 뭐 뻔하잖아요. 제일 잘하는. 그러다가 이제 월드컵에서 둘이 만나면 당연히 저 사람이 라이벌이 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우리는 주변 나라가 좀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교류가 많으니까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보면 당연히 제가 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북아프리카에서 패턴하고 롬멜이 붙는다. 서로 다 이게 알고 있고 패턴도 롬멜이 활약하는 걸 보고 롬멜 급조한 롬멜 전기를 네. 가지고 다니면서 밤마다 읽었다고 해요. 파악을 좀 하려고. 다만 이제 그 소문은 안 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인데 그렇죠. 내가 상대방 책을 보고 전기를 보고 있다 약간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뭔가 느낌이. 병사들이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게 네. 아니라 병사들이 사기가 떨어져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러지 본인은 존중하면서 봐요. 체크하고 항상 적을 이기려면 존중해야 됩니다. 알아야 되니까 또. 예, 왜냐하면 패턴과 롬멜. 감정만 앞세우면 네. 그 사람의 장점이 안 보여요. 그 사람을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병사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그렇게 안 받아들여진다고. 아니 우리 대장이 지금 적장 이미 책 읽고 있대. 꺾였구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놈 바보야. 뭐 내가 제 약점을 알았어. 네. 말은 그렇게 해야 되고 본인은 존중하면서 읽어야죠. 그래서 원래 그 고수는 고수를 존중한다는 말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영국 그 축구도 전쟁 얘기 나오니까 2차 세계대전 그 잉글랜드하고 독일도 되게 큰 국가 대표팀 라이벌이에요. 거의 1위를 뽑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1차 세계대전 그렇고 2차 세계대전. 근데 독일은 뭐 웨스트 저머니부터 해서 월드컵을 훨씬 더 많이 그렇죠.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맨날 놀려요. 잉글랜드 팬들. 우리는 뭐 4-5번 우승했다. 니네들 하나. 한 번이지. 그러면 잉글랜드 팬들은 우리는 전쟁 2번 이겼다. 끝나요. 그렇구나. 그래서 we say one World Cup and two World Wars. 땡. 그러면 입 다
닥쳐요. 네. 여러분 이거 유럽인들끼리 하는 토크지 저희 거기 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분들끼리 하는 얘기니까 저희는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조용히 그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 또 유저 질문 보면서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피파 유저분의 질문을 볼게요. 자, 메시 호날두가 라리가를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활약할 때는 라리가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PL 얘기만 하게 되더군요. PL을 이렇게 인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쭉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프리미어 리그가 가장 세계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리그다. 네. 뭐 사실 유럽 대항전 나가서 우승을 좀 못한다 하더라도 다들 이야기하는 게 프리미어 리그가 가장 인기가 많다. 그쵸. 가장 최고 리그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터님도 좀 동의를 하시죠? 그렇죠. 네, 네. 지금 당장. 일단 그 현지에서 영국 갔을 때 좀 한 팁 주자면 그 PL 아니면 EPL 그런 표현 안 쓰는 거 좋아요. 왜냐면 그거는 외국 팬들이 많이 하고 그래서 솔직히 네. EPL 모르는 제보다 나이 많은 잉글랜드 팬들이 예. 많아요. EPL? 그게 What are you 뭐냐고? talking about? 네. 하고 아는 사람도 그 상대를 무시해요. 너는 해외 팬이구나. 진정한 팬 아니구나. 오.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거가 제일 좋고. 그럼 이런 거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래 네. 우리나라 사람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쵸, 네. 프리미어 리그. 그래서 I like the EPL 거의 서커랑 동일하게 너무 거슬려요. 네, 진짜. EPL 특히 왜냐하면 English Premier League 절대 아니잖아요. English 사람들. 그렇죠. 입장에서. 그래서 차라리 PL 낳고 그 다음에 Premier League 아니면 그 다음에 진짜 The Premiership. 초창기에 그런 브랜딩을 했어요. The Premiership라고 하면 진짜 인정 많이 받을 것 같고. 근데 뭐 라리가가 조금 스포트라이트 받았던 게 진짜 메시, 호날두, 엄청났죠. 레알, 네. 바르셀로나 때문이죠. 그 외에는 크게 약간 관심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진짜 그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가 제일 재밌는 축구. 엄밀히 따지면 제일 잘하는 축구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라이벌전도 너무 많고 그런 역사, 이야기도 많으니까 그래서 더 약간 집중받고 그냥 봐도 진짜 월드컵 때 와이프랑 축구 보면 진짜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재밌는 경기 좋아하잖아요. 왔다 갔다 그쵸. 왔다. 그게 바로 EPL이잖아요. 재밌어요. 솔직히 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게 네. 골도 많이 넣고 싸움도 많이 나고. 진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웃겨요. 그 전쟁 얘기도 진짜 영국 사람들이 축구할 때 약간 전쟁처럼 하는 게 몸싸움을 너무 좋아해요. 선수들도 몸싸움 네. 이런 싸움 말고 근데 몸 막 부딪히고. 그게 진정한 축구다. 이런 인식 아직까지 있어요. 90년대 초반 축구 보면 하이라이트 보면 너무 놀랄 거예요. 근데 영국은 그거다. 네. 근데 점점 약간 더 소프트하게 가는데 어느 선 넘어가면 약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EPL도 그 심판들 다 영국 출신이니까 더 봐주는 거죠. 휘슬 잘 안 불어요. 예, 네. 그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온 선수도 너무 놀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약간 그냥 일반 사람한테 매력이죠. 네, 훨씬 더 와닿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피파 온라인에 여러 클래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엠버서더 클래스가 있거든요. 근데 엠버서더 클래스 보면 뭐 첼시 엠버서더 시즌도 있고 이 EPL 저도 이제 바꾸겠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이 많은데 보면 다양한 선수들, 다양한 구단의 선수들이 꽤 많이 배치가 돼 네. 있거든요. 뭐 손흥민 선수 토트넘에 또 손흥민 있고 네. 그다음에 맨체스터 시티 뭐 잭 글리시나 뭐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지나가면서 피터님이 얘기를 한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EPL 아니면 요즘에 이제 PL 네. 그 프리미어십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 안 됐죠. 그렇죠. 92년에 출범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전 시즌 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 모든 팀들이 디비전, 퍼스트 디비전에서 안 떨어지려고 떨어지면 프리미어리그 시작 때 그 어원 팀 안 되니까 함께 못하니까 너무 더욱 걱정하는 거예요. 네. 원래도 걱정 많지만 이렇게 강등하면 안 되니까 하고 그 2부 리그에서 올라가고 싶어 죽겠어 그런 팀들도 너무 많았던 거 아마 제 아버지가 웨스트햄 팬이었는데 그 전 시즌에 강등됐어요. 딱 EPL 되기 전에. 그래서 아버지 진짜 몇 년 동안 그 썩난 거 갔어요. 진짜.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브랜딩 너무 확 달라져 버리고 이제 케이블 TV 그
그 새틀라이트 텔레비전이죠. 스카이 스포츠. 네, 스카이 스포츠. 그때부터 약간 시작된 거죠. 돈 주고 축구 봐야 된다. 그래서 또 보수적인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던 거죠. 왜 돈을 주고 축구를 봐야 되냐? 원래 그냥 그 공중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경기로 만족했는데 이제 돈 주고 뭐 3경기 일주일에 4경기. 그래서 그때부터 논란이 컸는데 확실히 그 품질, 그 약간 방송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매력적이고 인터뷰도 나오고 그래서 팬들 입장에서 인기 있을 수밖에 없었죠. 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이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데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요. 예. 옛날 킥앤러시 영국 축구 진짜 재미없었어요. 웬만하면 애정을 갖고 나 기억이 나. 애정을 갖고 좀 봐주려고 했는데 네. 봐줄 수가 없었더라고요. 너무 재미없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부딪히는 건 현장에서만 봐야 재밌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요즘 프리미어리가 전술이 바뀌는 거는 뭐 이게 객관적인 조건에는 뭐 돈도 많고 구단도 많고 뭐 외국 선수도 들어오고 이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TV에 봐도 재밌게 바뀌는 거예요. 이전 영국 축구는 현장에서만 봐야 되는 축구였어요. 근데 이게 TV에서 보기 위해서 전술이 다양해지고 그런데 세계 선수들을 데려오니까 전술이 다양해지는 것도 있지만은 네. 제가 또 하나 볼 관점은 요즘은 거의 매년 바뀌어요 트렌드가. 이렇게 축구 전술이 빨리 바뀌는 거를 본 네. 적이 없어. 그러니 해마다 적응에 성공하는 팀, 성공하지 못하는 이런 다이나믹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게 더 빠져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축구 얘기하다 역사 얘기하지만 사실 역사가 보여주는 거는 모든 사람의 가장 관심 있는 건 성공과 실패의 스토리예요. 인생의 축소판. 전쟁도 인생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보는 거고 그런데 축구가 전쟁의 축소판이면서 영국인들의 전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의 축소판이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배경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오픈한 국제적으로 오픈하는 바람에 선수도 오고 구단주도 전 세계 자금이 몰려. 이게 뭐 서로 인기가 있으니까 또 몰리고 그렇죠. 하는 거겠죠. 네.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독일이 분데스리가가 쇠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좀 오래전이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그때 한참 차범근 선수 때가 독일의 경제가 유럽에서 거의 탑급으로 막 부흥할 때. 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나라들도 부흥이 되니까 독일의 상대 우위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자 갑자기 분데스리가가 쭉 빠지고 외국인 선수들이 빠져나가면서 경기가 단조로워지고 독일인들이 현장에서 봐서 즐거운 축구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TV로 봐도 재밌는 축구, 네. 인생의 축소판이 되는 축구, 변화와 발전과 성공과 실패가 보이는 축구. 이게 프리미어리그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재편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 그다음에 중계가 확실히 바뀌고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바뀌었다는 얘기를 또 피터님도 박사님도 해주셨는데 제가 느끼기에 프리미어리그는 그때부터는 아시아권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해외 팬들한테 프리미어리그가 좀 이 어필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마케팅했었는지 피터님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을까요? 많죠. 솔직히 인근 팬 입장에서 조금 싫어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 변화에 대해서. 뭐 그 첫 번째는 뭐 올해도 wolverhampton wanderers 황희찬 때문에 여기 오고 그쵸. 셀틱 온다고 그 투어 하는 거 올스타전은 없잖아요. 네, 미국 스포츠랑 달리. 근데 여름마다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원래 트레이닝 캠프 그런 훈련 캠프 뭐 멀어봤자 유럽 갔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단순한 훈련보다 마케팅 기회다. 딴 나라 가서 훈련하고 친선 경기도 네. 하는 거. 그래서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팬들 너무 싫어하는 게 너무 먼 거리다 보니 피곤하니까. 네, 아시아도 그렇고 호주, 뭐 미국 그런 데 많이 가게 됐죠. 한 2000년대부터. 그래서 많은 축구 전문가도 얘기했어요. 그거는 진짜 너무 쓸데없는 일이다. 선수 오히려 더 컨디션 안 좋게 만드는 거 네.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비난 많이 했어요. 벵거도 오랫동안 아스널을 무조건 오스트리아 가서 맞아요. 훈련하고 네. 우리는 절대 안 그렇지 간다. 않을 거다.
결국에는 갔죠. 갔지만 결국엔 갔죠. 그러니까 그 악순환이죠. 네. 다른 팀들하고 돈 더 버니까 더 좋은 선수 살 수 있으니까 솔직히 지금까지도 그게 선수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저도 반대해요. 컨디션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네, 왜 저 먼 나라까지 가요? 그냥 TV로 보면 만족할 수 있는데 팬 서비스죠. 그렇죠. 하고 그것 때문에 진짜 저도 이제 인식 바꿨던 게 한국에 살다 보면 그 축구 팬들 만나면 실제로 이 기회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아, 꼭 보고 싶다. 하고 신기한 게 그 조금 다른 얘기지만 국가대표 친선 경기 영국에 너무 쓸데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보는 사람도 거의 없고 너무 관심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걸고 있으니까 네. 그냥 훈련 경기처럼. 한국은 근데 매진이잖아요, 다. 6만석. 맨날 한국에 했잖아요. 네. 딴 나라 안 가고 안 가죠. 여기 표 팔려고 네. 하고 한국 사람들 손흥민 보여줄 기회. 그쵸.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꼭 나쁜 것만 같은 거 아니에요. 뭐 리그 경기 때는 무조건 영국에 하고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맞아요. 해외 리그 경기도 예. 합시다. 영국 사람들이 극혐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 축구 때려쳐. 안 본다. 이제 럭비로 갈아탑시다. 네. 솔직히 저희가 미국 스포츠 되게 무시하는 거 American football 예. 그 경기는 웸블리 스테디움 가서 해요. 맞아요. 그거 보았을 때 두 미국 팀 왜 생뚱맞게 영국 가서 런던 가서 봤어요. 하고, 네. 영국 사람 관심도 없는데 근데 또 보러 가는 사람들 있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스포츠의 팬들은 진짜 좋지만 영국 팬들 입장은 우리 팀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팀한테 안 좋고 또 다른 거는 아시아 팬들을 위해서 킥오프 타임을 조금 땡겼죠. 일찍 하거나 그래서 저희가 어느 날부터 프리미어리그가 밤 시간대가 아니라 우리 시간으로 저녁 8시. 네. 그럼 저기는 생각해보면 12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밥 먹을 시간인데 선수들 그때 일어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거 상상도 못했어요. 네. 원래 일어봤자 3시 아니면 2시? 근데 3시가 원래 리밋이었어요. 그렇죠. 아무리 일러도 3시다. 네, 그게 축구의 시간이다. 네. 3 o'clock Saturday. 그렇게 얘기하면 축구, 무조건 축구. 근데 그 12시 경기 있다는 게 현지 팬들 제일 불편한 거 직접 경기장 가는 팬들이죠. 원정 경기 가야 되는데 12시까지 어떻게 가요? 새벽에. 전날 가야 되잖아요, 완전히 가려면. 기차하고 버스는 영국에 잘 돼 있지 않아요? 너무 딜레이도 많고 취소도 많이 되니까. 맞아요. 전날에 가야 확실히 볼 수 그렇죠. 있는 게 그러면 비용도 엄청 많이 들죠. 늘어나고. 숙박해야 되니까.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팬들을 위해서 늦은 경기도 많고 그것도 진짜 기차 타고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옵션이 없는 거라서 또 호텔 잡아야 되고. 그래서 해외 팬들한테 편리하고 방송을 생각했을 때 좋은 거지만 현지 팬들은 너무 불만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선수들은 그 바람에 연봉이 그렇게 팍팍 많이 올랐죠. 그건 확실해요. 나래면 해 그냥. 일단 또 선수는 불만 없는 것 같아요. 네. 선수들 그 프로 선수들이 그 커리어가 아무리 길어도 15년이거든요. 그럼 그때 바짝 또 벌어가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꼭 그런 것만 아니라 정말 좋은 말씀인데 현지 분들은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맨체스터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저기 인터넷으로 뭐 여행기를 뒤졌더니 예. 너무 놀란 게 맨체스터 간 애들이 맨체스터에 관광 간 애는 아무도 없고 축구 보러 간 거예요. 맨유 경기 보러 맨유 가고. 경기 보러. 네. 거기까지 입장료도 비싸잖아요. 몇십만 원 하잖아요. 네. 그걸 보러 가더라고. 그래서 와 이게 영국 팬이 기차 타고 못 오는 대신에 그렇죠. 해외 지구 팬들. 반대편에서 비행기 타고 가요. 그 거기를.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영국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목표가 오직 그거더라고. 그거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도 들었어요. 이렇게 글로벌한 구단의 홈 분위기가 오히려 조용하다고. 그렇죠.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지역 구단들은 그 원래 로컬 팬들이 많아서 분위기가 장난 아닌데 맞아요. 맨유나 뭐 아스날이나 해외 팬들이 놀러 오는 그 비율이 높은 구단들은 구장 분위기가 좀 조용하다. 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또 현지 팬들 그것도 싫어요. 해외 팬들 많이 오는 게 그 분위기도 망가뜨리고 자기 표를 못 사는 거죠. 솔직히. 내가 가야 되는데. 네, 영국 제 3초는 진짜 축구 팬인데 루턴타운을 루튼타운, 응원해요. 네. 한국 팬들 아예 모를 것 많이 같아요. 모르시죠? 프리미어리그 한 번도 안 예. 올라왔으니까 지금 76세인데 아직까지 매주 원정 홈 경기 50년 동안 봤어요. 근데 루튼타운 프리미어리그 가면 좋겠냐 물어봤는데 너무 상품화 된다고 자기는 싫대. 자기 못 갈까 봐. 경기장도 작고
아시아 팬들, 뭐 미국 팬들 많이 싫다. 오면 자기는 못 간다. 봐요. 이제 곧 죽을 건데 죽고 난 다음에 프리미어리그 갔으면 좋겠대요. 네, 그냥 예. 천국에서 바라보는. 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네. 경기장 가서 이제 아시아 사람도 보고 남 사람도 그게 또 재밌다는 분도 또 생길 또 거예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세대가 맞아요. 바뀌면 또 맞아요. 바뀌니까. 맞아요. 제가 프리미어가 보니까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응원은 한국이 제일 재밌어. 근데 왜 게임에 응원은 없나요? 저기 한국 응원 뭐 이런 치어리딩 응원이죠. 이런 거 없죠. 아. 네. 내 생각에 그 직관하는 한국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네. 어느 날 지금은 못 이기잖아. 그 영국식 응원을 못 이기는데 한번 보여주면 네. 혹시 알아? 나중에는 한국의 시합이 아니라 응원 보러 영국에서 한국까지 올 수도 있어.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김국 아저씨 같은 분이 네. 꽹가리그 들고서 한번 토트넘 가면 분명히 사람들이 이제 주목은 할 겁니다. 아, 근데 한국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들 있잖아요. 네. 고향에 있는 가족들한테 팀 게임보다 이 관중석을 보여줘, 응원을. 재밌다고. 아빠가 이런 데서 뛰고 있다. 또는 뭐 당신의 딸이 이런 데서 뛰고 네. 있다. 너무너무 감동받는데. 그래, 진짜 근데- 응원 우리는 좀 독특하게 재밌게 하죠. 그래서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관중석 10분의 1 정도 장악해가지고 한국 팬들이 한국식 모여서. 응원을 네. 보여주는 거야. 그럼 그때 이제 국가대표 때는 안 본 테니까 효과가 없을 것 같고 피터 거기를 먹어야 돼. 삼촌은 진짜 안 좋아하겠네요. 네. 그때 진짜 안 하늘나라에 이미 가 계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또 모든 프로축구 유럽 기준의 프로축구 구단들은 승강제가 있죠. 이게 미국 베이스 스포츠랑 또 약간 다른 느낌이긴 한데 그쵸. 그들은 승강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올라갔다. 그렇죠. 감독님. 자체적으로 하잖아. 마이너리그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하는 건데 승강이라는 시스템은 대한민국 축구도 받아들이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보는 쫄깃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남아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든 올라가야 된다. 맞아요. 그 미국하고 유럽 스포츠는 너무 이렇게 갈려져 있잖아요. 종목도 그렇지만 네. 그 시스템도 너무 달라서 유럽 팬들은 솔직히 도저히 이해 안 가요. 미국은 스포츠 아니고 그냥 엔터테인먼트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치어리더부터 해서 예. 진짜 생쇼 하는 거죠. 솔직히 그냥 말 그대로 얘기하면 네네네. 진짜 그 쇼 때문에 가는 거고. 그 보러, 쇼 보러. 저도 네. 한국 와서 이제 처음 야구 경기 봤죠. 네. 야구는 영국에 진짜 없고. 그렇죠. 와 이거 진짜 스포츠 보는 사람 거의 없다. 네. 왜냐면 진짜 그냥 집에 응원하고 먹고, 치어리더 네. 구경하고 그냥 그런 잠깐 공 던질 때 보고. 근데 관심 솔직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냥 와 이렇게 하러 가고. 네. 아니야. 이건 편견이에요. 이게 안 해봐서 그래. 보면 이게 이거 하면서 다 같이 봐. 해본 사람은 알아. 글쎄 그 농구도 진짜 신기한 게 네. 코트당으로 그런 이벤트 크게 다 하고. 있죠, 맞아요. 이거 무슨 놀이공원 온지 아니면 경기장 온지 잘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할 수 있다니까. 이 응원을 가르쳐줘야 돼. 그러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도 재밌다. 응원을 보느라고 게임을 못 본다. 근데- 절대 아니다. 근데 진짜 재밌긴 해요. 재밌죠. 맞아요. 근데 다른 재미예요. 스포츠 아니야. 보는 거랑 다르다. 네. 어제 며칠 전에 야구 네. 얘기해도 되나? 며칠 전에 해설자 두 분이 얘기를 하는데 야구 시합 하다가 예, 예. 한 명이 캐쳐 출신이라 도루를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견제할 때 이거 보고 사인 보고 이러다 죽지 않아요? 그랬더니 맞아요. 이게 사인볼 투수들이 도루 사인볼 때를 노려 견제어가 날라와요. 네. 막 그랬어요. 다른 한 분이 원래 도루 잘하고 그런 분이거든요. 네. 깔깔대고 있더니 당신이 도루를 안 해봤어요. 도루 잘하는 애는 눈이 왜 두 개인 줄 알아? 다 봐. 약간 카멜레온처럼. 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것도 보고 동시에 보는데 너는 왜 그걸 동시에 못 못 보니? 보냐? 근데 선수인데 자기는 몰랐대요. 네. 그 선수 생활 했던 분이. 이거 뭐 서로 또 포지션이 다르니까. 그걸 몰랐다는 거야. 그 얘기를 좀 원래 하시던 얘기로 돌려보면 팬들도 응원하면서 이거 다 본다. 내가 경기. 다 해봤으니까 난다. 다 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지금 한국 선수가 못 봤다고 그런 거. 선수도 한국 선수. 네, 한국 네. 선수도 그러면 한국 팬들 꿈도 못 꾸죠. 선수도 못 하는데요. 잠깐만요. 생각나는 게 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 네. 치어리더 있잖아요. 아, 이상하게 그거 생각하겠네요, 진짜 그러면? 독특하게 네. 생각해줘. 치어리더는 진짜 유럽 스포츠에 있을 수 없는 일. 진짜요. 아니 왜냐하면 진짜 유럽 팬들 이렇게 조금 강하게 생각하는 거.
스포츠는 스포츠 보러 온 거고 스포츠에 집중해야 되니까 다른 거 막 방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야구하고 뭐 미식 축구도 그렇고 그 구조가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있잖아요. 광고 다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엔터테인먼트고 럭비도 그렇고 그냥 오로지 하프타임만 잠깐 하프타임 쉬고 쇼. 그거는 막, 선수 네. 건강을 위해서 하고 또 45분 동안 그냥 쭉 보는 거예요. 네. 다른 거 보면 진짜 안 돼요. 휴대폰 봐도 약간 욕 먹는 거 영국 경기장 분위기예요. 너 뭐 보러 왔니? 진짜 하드해요. 완전 이게 블루오션이에요, 블루오션. 수출하는 쪽으로. 네. 아, 우리가 승강제 얘기했고 네네네. 승강제가 그 재미의 포인트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승강제 때문에 이 승격을 통해서 막 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거나 네. 아니면 강등당해서 또 화제가 됐다거나 이런 팀들 선수들 좀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나오고. 그 리그의 재미는 승강제 그거 없으면 그냥 우승했느냐 안 그거밖에 했느냐잖아요. 없죠. 근데 그 강등까지 걱정해야 되면 네. 양쪽에 너무 재밌잖아요. 맞아요. 하고 오히려 강등돼서 그 감정이 더 센 거죠. 뭐 더 나쁘지만 그 행복 지수보다 그 진짜 불행 지수가 네. 더 크니까 그것도 라이벌랑 엮이는 거 라이벌 팀이 강등되는 거 꿈이에요. 모든 축구 팬들. 저도 아스널은 우승해봤지만 토트넘 내려가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승 우리 팀의 우승보다 네. 라이벌 네. 팀의 강등이 더 행복하다. 네, 가끔- 그 비극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남의 불행이 더 행복할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건 진짜 그건 좋거든요. 정말 그거. 인간의 기본이죠. 내년은 진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토트넘은 이제 해리케인하고 손흥민 떠나면 매니저도 조금 불안하고 옛날에 몇 번 있었어요. 토트넘 시작 그 환대 그 스페인 감독 썼을 때 후안데 라모스. 네, 네. 그때는 진짜 오 드디어 아스널 팬들 다 네. 준비했는데 근데 그때도 리그컵 우승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에. 그러잖아. 우린 국가대표가 라이벌인데 우리가 우승하는 것보다 저 나라 떨어지는 걸 더 그렇죠. 좋아하는 분 참 많죠. 저기 그 나라 먹히면 아빠도 와! 그러니까 그 느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상대 팀이 강등하는 느낌 진짜요. 인생에 이렇게 재밌는 거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런 포인트에 보면 진짜 환상이죠. 그 승강제 관련된 얘기하니까 그 대한민국 축구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밈이 이제는 축구를 모르는 분들도 쓰는 밈이 하나 있습니다. 오. 그 리즈 시절이라는 단어인데 그 대한민국 축구 해외 축구 팬들이 많이 유입됐었던 게 박지성 선수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이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커뮤니티 키보드 워리어 출신입니다. 오. 고등학교 때서부터 진짜. 미친 듯이 댓글 새벽 사이 2,000개씩 달고 그랬거든요. 와우. 네, 진짜요. 이제 하드 키보드 워리어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아스날을 수호하면서 네, 다른 팬들과 이제 싸웠었죠. 근데 이제 그때 그 모여있던 해외 축구 팬들이 뭔가 예전부터 봤던 사람들의 어떤 그 이 프리미엄을 주기 위해서 박지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 후에 축구 본 사람들은 너네는 근본 없어. 진짜요? 그 전부터 본 사람들이 진짜 팬이야. 그러면서 얘기 나왔던 게 네. 네가 리즈 때 앨런 스미스를 봤어? 그 어원이에요. 거기서 출발했어요. 그 리즈 시절이라는 단어는 이 선수가 혹은 이 사람이 예전에 그 왕년에 이랬었지라는 얘기에 이제 대명사가 돼서 지상파 예능이나 축구랑 전혀 상관없는 데서도 그냥 쓰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네, 신기해요. 이게 해외 축구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밈이 승강과 관련된 네. 리즈 유나이티드가 그때는 잘 나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떨어져. 내려갔었는데 그쵸. 그런 아마 현지에서는 전혀 모를 맞아요. 밈을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쓰고 있는 거죠. 네, 제 와이프가 그 표현 저한테 처음 써봤을 때 리즈 시절. 리즈는 한국말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서 와이프도 맞네. 그래서 자기가 찾았는데 네. 축구 얘기래. 맞아요. 또 앨런 스미스도 엮여 있는데 그쵸. 앨런 스미스도 그다지 뭐 인정받는 선수 아니에요 영국에. 실제로 리즈 때도 돌려 생각해보면 그렇게 잘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조금 잘했어요. 네, 그냥 잠깐. 좀 얼굴 잘생겼다 이 정도였죠. 그냥 아기처럼 귀엽게 예. 생겼던 게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저 찐축구 팬 근데 입장에서. 요즘에 올라왔잖아요. 리즈 유나이티드 다시 올라왔죠. 그 팀이 그쵸. 아나 그거 리즈 시절이라는 단어. 팀 모를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떤 영국 축구 기사가 이거 알아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몇 기자들한테 알려줬어. 이런 어원 이런 게 얘기하면서. 있다. 근데 깔깔깔 웃는 거예요. 이 영국 그럴만하죠. 기사들. 어떻게 한국에 이런 표현이 나왔냐. 네. 근데 맞대.
앨런 스미스는 그때는 잘했다가 확 이렇게 또 떨어지고 구단도 그렇게 떨어진 그렇게 거 그 표현 너무 좋다. 네. 근데 영어로 뭐 my Leeds Times 솔직히 Leeds 하면 그 축구팀만 생각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뭐 에버튼처럼 그거는 축구팀만 생각하고 네. 아스널 축구팀 리드는 그 도시도 생각하니까 리드 솔직히 그렇게 좋은 도시 아니고 굳이 안 가도 되는 도시. 그래서 my Leeds time 하면 오히려 나 안 좋은 시절. 거꾸로 생각될 수 있겠구나. 할 걸. 그래서 좀 그러네요. 헷갈리겠다. 네, 이 그걸 정도 몰랐네요. 네, 그거는 너무 신기해요. 네. 그 런던 팀을 잡을 걸 그랬네. 오히려 그러면 근데 그 재밌는 거 리드 시절 그 팬들을 뜻하는 거 영국에서 그 축구를 조금 오랫동안 안 봤다. 네. 그래서 인정하는 표현 따로 있어요. 약간 pre-1992.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전. 네가 그거 모르면 넌 축구 팬 아니야. 퍼스트 디비전 안 본 사람은 네. 거기 역시 거기는 이제 진짜 기준점이 거기구나. 네네네. 그래서 솔직히 많은 영국 팬들은 해외 팬들도 무시하고 영국 내에도 그 이후 프리미어리그 때문에 보는 팬들도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 꼰대죠. 솔직히. 근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저희가 얘기한 리즈 유나이티드 이번 시즌 강등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리즈 시절이 제2의 리즈 시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또 강등 위기예요. 근데 떨어져야 그 표현 맞아요. 말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리즈라는 게 방금 피터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역명이기 때문에 아스날이나 에버튼 같이 이렇게 딱 구분짓기는 어렵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마 K리그를 쭉 보셨던 분들은 수원, 삼성, 그 다음에 울산 현대, 전북 현대 이런 기업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다 기업명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해외 축구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역명을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왜 지역명을 사용하는지 궁금해하시는 한국에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반대. 네, 왜 그렇죠. 우리는 그 구단 그래서 야구를 보더라도 삼성, LG, 그렇죠. 롯데 이런 데를 맞아요. 얘기하는데 다 지역명을 얘기하니까 거기는 왜 그래요? 이렇게 궁금증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반대로 궁금해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네. 거의 그런 기업으로 이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너네는 왜 그 기업명을 써?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오비베어스 제 사촌이 좋아해가지고 저도 오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맥주 회사예요. 뭐 8살짜리가 무슨 맥주 회사 막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그 상품화를 조금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또 계속 미국랑 비교하는 게 미국에는 돈도 많고 약간 기업 백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약간 싫어했고 그래서 해외 투자 들어오면서 이제 뭐 많은 프리미어리그 팀 그렇게 됐지만 그 시점 진짜 아브라모비치하고 글레이저스가 맨유 사는 거 그때 너무 가슴 깊이 아픈 케이스였어요. 저항감이 되게 좀 세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 돈은 아니고 이거 스포츠다. 그래서 영국은 당연히 지역 다 그 특색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거 저번 편에도 그 공장 출신들이 그 지역의 공장 출신들이 팀을 만들었으니까 그 공장 이름만 따는 것보다 그 지역랑 붙여서 시작이 많았어요. 근데 점점 가다가 이제 그 공장 이름은 떼고 공장은 문 닫았으니까 그래서 지역 이름만 남기고 제가 알기로 아마 92개 그 프로페셔널 팀 영국 중에 한 팀만 지역 아니고 나머지는 지역이고 다 지역이고. 아마 포트 베일이라는 팀이 있는데 저기만 유일하게 지역 이름 지역이 있고 아니에요. 무슨 생뚱맞는 어원 있고 근데 진짜 그 기업이 팀 이름에 들어간다? 너무 약간 이해 안 가는 거죠. 그 런던 팀들 중에서는 그럼 런던이나 아니면 그 동네 이름 들어간 데가 있을까요? 런던. 그렇죠. 런던은 워낙 크니까 런던 유나이티드, 런던 FC 하면 이거 너무 또 없어 보일 것 같아요. 반대로. 네. 근본이 어떻게 없어져요. 오히려. 약간 또 아이덴티티가 없으니까. 상품화한다. 그래서 그 웨스트햄 런던 팀이잖아요. 네. 그 동쪽. 그 배지에 최근에 런던을 넣었어요. 네. 약간 이제 해외 팬들 타깃하면서 너무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요? 왜 런던을 그렇게 한 번도 배지에 없었던 단어를 왜 넣어? 집어넣어? 옛날에 라틴어가 많이 멋있게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프리미어리그 되면서 상품화에 안 좋다. 사람들이 이거 영어로 무슨 바꿔야 말인지 되니까. 도대체 모르는데 그래서 다 빼버린 거. 네. 그것도 가슴 아프지만 또 런던 이렇게 큰 글씨로 되게 산티나게 했더라고요.
봐봐요. 웨스트햄 배지 진짜 산티나요. 그냥 이 망치 2개 딸랑 이렇게 있고 런던. 런던. 이렇게 뭐 런던 토트넘, 런던 첼시, 뭐 아스날 네. 런던 막. 근데 썬덜랜드 같은 거는 좀 그 팔속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어차피 한 팀이니까. 네네. 한 팀이라면 뭐 문제가 없는데 보면 진짜 음. 영국은 그 본인들의 아이덴티티 챙기는 거 정말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원래 것 같아요. 지역 기반이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죽어도 썬덜랜드는 리즈 시절처럼 안 되나 영국에서? 썬더랜드 이번에 잘하면 승격할 수 있을 만한 지금 기회를 잡았어요. 맞아요.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프리미어리그도 네. 꽤 오랫동안 있었는데 썬더랜드 Till I Die 그 플릭스 드라마 때문에 그런 표현화는 안 됐지만 그래도 썬더랜드 팬들 진짜 찐이다 네. 이런 인정 많이 맞아요. 해요 이제요. 그래서 네. 올라오면 이제 뉴캐슬이랑 또 타이어 네, 더비도 네, 있고 재밌죠. 재밌을 만한 그림이 있죠. 그러면 그 아예 완전 그 동네 구단으로 시작해서 지금 엄청 좋은 성적을 뭐 이렇게 딱 만든 구단이라거나 이런 대표 구단이 있을까요? 근데 모든 팀 역사 보면 다 동네- 시작했을 때 진짜 작게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아스널도 그렇고 리버풀 뭐 모든 구단 그 어원인데 그래서 진짜 미국하고 한국 팀이랑 다른 게 이렇게 딱 투자해서 이 팀은 일부 리그에 있다. 이거 진짜 상상도 못 하는 거죠. 영국 잉글랜드에서. 사람들. 그래서 돈 아무리 많아도 그 구단 시작하려면 제일 그 밑에 리그부터 밑에부터 시작해야 가야 된다. 되고 진짜 롱 게임을 하는 거죠. 롱텀 뭐 몇십 년 동안 생각하는 거고 그 중에서 뭐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팀은 뭐 본머스 그렇죠.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거 제가 어릴 때 상상도 못했어요. 4부 5부 리그에 있었던 네. 팀 그런 케이스들 봤을 때 영국 팬들도 되게 흐뭇하게 봐요. 아 진짜 그 여기서부터 작은 이렇게 팀이 올라왔다. 하고 지금까지 경기장도 되게 작고 그쵸. 되게 옛날식인 네. 게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거 축구의 로맨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 좋아하는 축구 팬들, 중립적인 축구 팬들 훨씬 더 많아요. 큰 구단이 잘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작은 팀이 막 올라오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지역 연고가 약하다 보니까 이기는 팀 응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잘하는 팀. 근데 사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죠. 갑자기 빨리 네. 키워야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큰 게 아니라 기업에서 그냥 지역 하나 잡아가지고 그쵸. 키웠는데 이제 세월이 오래되면은 우리도 거꾸로 이렇게 될지도 모르게 우린 또 반대로 네. 가니까요.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하니까 우승팀으로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정이 아니고 이기는 쾌감을 위한 응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요즘은 경기장 안 가지만 젊었을 때 경기장 가서 보면 확실히 그 애양심으로 모인 팀하고 우승을 쫓아온 팀하고는 응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진짜. 그렇죠. 네. 맞아요. 보면 확실히 그 잉글랜드는 잉글랜드에 거주하는 그 커뮤니티에서 만난 팬이 한 명 있었는데 네. 엑시터라는 팀을 오, 응원하더라고요. 진짜. 런던 쪽이죠. 엑시터는 아니 그 콘월 아, 쪽이에요. 그쪽인가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는 어떤 재미를 응원을 하냐. 그런 재미가 아니다. 그냥 그 동네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그쵸. 가는 거지. 어쩔 수 없이 네. 약간 동네에 태어났던 그쵸. 거, 그 운명, 아버지가 응원했던 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탓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아버지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경기 한 번도 못 본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 하고 그 진짜 서로 팬들 차이 있는 거 네. 진짜 확실히 있어요. 영국 사람들도 뭐 맨유 한때 너무 잘했을 때 맨유 팬들이 많이 생겨서 glory supporter라고 해서 맞아요. 진짜 우승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고 또 특이한 거 그 서로 팬들도 무시하고 그 팬들 중에서도 조금 돈 많은 팬들은 그 박스 같은데 네. 아니면 좋은 자리에 그쵸. 앉잖아요. 그러면 일반 팬들 그 팬들 무시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축구 보러 온 거 아니고 그냥 they call them prawn sandwiches, 새우 샌드위치 먹으러 왔다. 대표적인 음식인데 그래서 경기장 그 하프타임에 조금 그거 먹으려고 한 5분 늦어요. 자리 다시 오는 거. 근데 그것 때문에 비난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너네 경기 보러 온 게 아니다. 5분 왜 늦어? 이런 네. 식으로 막 욕도 그러니까 저는 하고. 지역 프랜차이즈를 제발 나쁘게 생각 않지 않고 그 부작용은 아주 일부에 불과해도 좀 그렇죠.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대학 때 게임 보러 갔는데 네. 옆에 어떤 할아버지가 네. 일제시대 때 학도병 끌려갔다 와서부터 지금까지 이걸 본대요. 갑자기 그 주변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기 이거 드시죠. 네네네. 뭐 이유가 필요 없어. 또 그 이거 오랫동안 드시죠. 응원하신 뭐 분이니까. 그냥 옆에 지나갈 때 안녕하십니까. 네, 어르신. 그런 게 지역 그거잖아요. 맞아요. 지역 연구는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으니까요.
자, 얘기가 재밌다 보니까 계속 듣게 되는데 저희가 또 다음 질문을 네. 해봐야 되겠습니다. 피파 유저 질문 세 번째입니다. 인터넷에서 이거저거 검색하면서 조용히 흥민이 형, 손흥민이 형을 덕질하는 10대 중학생인데요. 흥민이 형이 소속돼 있는 팀 토트넘 호스퍼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문득 여긴 왜 엠블럼에 숱하게 등장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쭉 보다 보면 새들 있는 팀들 꽤 많거든요. 브라이튼도 있고, 그쵸. 노리치도 있고, 맞아요. 토트넘도 있고, 리버풀도 그렇게 치면 이제 봉황 같은 것도 있고. 맞아요. 네. 그 라이브 버드. 엠블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편인데 이 엠블럼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고 엠블럼이 그리고 또 쭉 유지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약간씩 변하잖아요. 그렇죠. 아스널도 이 엠블럼이 변했었고 네. 현대로 오면서 엠블럼이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엠블럼은 딱 먼저 생각나는 게 사자. 그 로고가 한번 바뀌긴 그렇죠. 했습니다만. 네네네. 그거 사자, 영국에서 사자가 갖는 의미가 있을까요? 영국에선 이제 중세 유럽에서는 다 문장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왕실 문장도 사자가 들어가고 보통 그래서 삼사자 군단 삼사자 이런 군단 말 맞아요. 하는데 네. 그 영국의 왕실 문장도 계속 바뀌어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문장 같은 경우는 웨일즈, 스코틀랜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스코틀랜드도 사자고 영국은 방패에 잉글랜드는 방패에 그려진 세 마리 사자예요. 그래서 뭐 서 있는 건 스코틀랜드고 뭐 엎드려 있는 건 잉글랜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방패에 그려진 세 마리의 사자는 그 십자군 전쟁 때 유명했던 라이언하트 리차드 1세가 방패에다가 빨간 방패에다가 사자 세 마리 그래서 이게 기원이 됐다. 뭐 꼭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옛날부터 왕들은 사자를 더 좋아해요. 그 상징. 네, 상징으로. 근데 왜냐하면 이게 호랑이하고 좀 다른 게 네. 실제로 호랑이는 좀 싸움꾼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돌격대장 이런 거 장군 할 때는 확실히 호랑이가 좋은데 그쵸. 왕은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호랑이는 정글에 숨어 있다가 그렇죠. 귀신같이 나타나고 해치우고 사라지고 사자는 초원에 엎드려서 좀 많이 자죠. 네, 사자는. 네. 후궁도 많고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왕은 사자에다 비유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영국이 어떻게 보면 선빵을 친 거지. 제대로 선빵을 쳐서 방패에 갈고 하면서 사자가 그야말로 잉글랜드의 상징이 됐고 맞아요. 웨일즈는 아까 그 말했지만 문장이 너무 복잡해서 좀 들어가기가 힘들대요. 네.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 사자도 없는 나라에서 사자 상징 있는 거가 조금 웃기긴 한데 근데 영국 사람들한테 그 three lions on a shirt 그 의미가 너무 크고 우리도 그런 축구잖아요. 약간 사자처럼 끝까지 싸우고 올인하고 그렇죠. 진짜 피도 나고 그래서 그거 진짜 lion heart라고 하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그 프리미어리그 팀들 보면 사자 패치가 딱 달려 있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 게 좀 더 멋있는 느낌이 요즘 좀 귀여워졌어요. 맞아요. 네, 좀 그래서 저도 이게 영국 축구를 보다 보니까 영국인처럼 되는 건지 그쵸. 저건 좀 근본 없어 보인다 이 생각했었거든요. 진짜. 뭐 저렇게 귀엽게 만들어? 네. 옳지. 네, 이거 딱 좋아요. 딱 영국 사람 마인드. 저도 아까 그 로고 그 엠블럼 바뀐다고 뭐 아스널도 그렇고 그것도 또 잉글랜드 팬들 역시 싫어하는 변화예요. 네, 옛날 로고들 유지하지. 근데 그것도 역시 마케팅 입장에서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죠. 그런 상품화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때 한 90년대 후반부터 막 바뀌기 시작하면서 영국 팬들 지금까지 그런 거 바뀔 때마다 하지 말자 그런 시위도 나고 팬들끼리 근데 그 사실은 경기장에서. 로마 사람들도 사자를 많이 써먹었고 사자 엠블럼이 많아요 조각에도. 근데 영국이 제일 잘 써먹은 것 같아요. 이미지로. 네, 그래서 골고루 써먹고 미국에 가도 식민지 시대에 무슨 총독까지도 아니고 그 지방 관료가 지은 저택이 있잖아요. 정문에 무슨 짓을 하든지 사자 엠블럼을 넣어놔요. 그래서 나중엔 그냥 그런 거 있으면 영국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하는 거죠. 그런 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하스퍼의 이 엠블럼을 한번 볼게요. 공 위에 수탉이 있습니다. 네. 제일 약한 엠블럼 아닐까요? 제 생각,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너무 힘없는 새처럼 보이는 통통한 닭도 아니고 되게 날씬한 곧 죽을 것 같은 쓰러질 것 같은
그래서 아스널 팬들 아마 많이 모를 거예요. 저도 왜 2세인지 모르지만 너무 좋아요. 너무 공격하기 좋아요. 좀 좋다. 너무 약해 보이니까. 네. 네. 요즘 토트넘이 수비가 좀 약하더군요. 맞아, 그건 맞아요. 네. 이 스퍼스라고 부르잖아요. 토트넘 네. 스퍼스라고 부르는데 그럼 스퍼스는 어떤 데서 이 유래가 된 건가요? 허스퍼. 그 허스퍼도 되게 특이하게 그런 축구팀 뭐 유나이티드 많고 예. 뭐 FC도 많고 그쵸. 뭐 그런 거 원더스도 많은데 허스퍼도 솔직히 너무 특이해서 이것도 놀림 많이 당해요, 솔직히. 아, 그래요? 허스퍼는 그냥 들었을 때 솔직히 뜻은 영국 사람들도 잘 몰라요. 허스퍼가 뭔지. 그냥 옛날 느낌 나는 거. 네. 그것 때문에 막 니네들 뭐니? 그 이름이 그 배지까지 해서. 그래서 솔직히 저는 토트넘 배지에 관심도 없고 여러분도 곧 손흥민이 떠나면 관심 없어도 돼요, 솔직히. 하고 이용표 옛날에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토트넘 선수 한국 사람 없겠죠. 이제 그 쿼터를 채웠으니까 네. 몰라도 돼요. 네. 괜히 쓸데없는 정보로 많이 입력해다가 네, 더 강한 엠블럼들 멋진 것들 되게 많아요. 하고 할 얘기들 많은 건데 네. 그 거너스 같은 거는 진짜 이 얘기해도 되죠. 아스날에 이제 대포가 있는데. 네, 그거 너무 세 네. 보이고 그 닉네임도 좋고 고병. 거너스 아스널도 그 무기 창고라는 무기고. 뜻도 네. 가지고 있고 그 공장 워커들이 이렇게 창립한 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아스널 팬들도 그런 거에 너무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옛날 로고 보면 지금 로고가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로고도 비교하는 재미도 많더라고요. 네. 지금도 계속 바뀌는 팀들 많아요. 뭐 아까 웨스트햄 얘기도 아마 런던 스테디움, 그 올림픽 경기장 이제 들어가면서 그렇죠. 런던 스테디움이니까 우리 배지도 런던 해야 넣자. 된다 하고 그 뒤에 원래 성이 있었는데 그 보울링 그라운드에서 그 약간 캐슬 느낌 네. 우리 홈 경기 오면 너 침투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도 빼고 그래서 현지 축구 팬들 그거 너무 서운해하는 거죠. 아이덴티티가 좀 없어지니까. 근데 저는 이거 조사하기 전에 네. 처음에 토트넘 저도 좀 신기해가지고 네. 감정은 없지만 네. 신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말로는 백작 이름을 땄대는데 어. 저 수탉 뒤에 이거 박차가 박차를 간다 이거 원래 박차잖아요. 저게 싸움닭한테 붙이던 거거든요. 아. 런 도시화 될 때 온갖 그 게임들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길거리 싸움, 게임들. 소싸움, 개싸움 이런 거. 그때 이거 붙이거든요. 그래야 그래서 다치게 하니까. 혹시 런던이 옛날 그 살 때 네. 토트넘 지역 역시 닭싸움 경기장이 섰나? 있었겠죠. 맞아. 아니 옛날에 인기 하도 많았으니까 닭싸움 솔직히. 예. 네, 하고 닭싸움도 많이 토트넘도 했고. 치사하게 그런 거 장착했겠죠. 그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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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 신뢰할 수가 없네. 박차를 달고 있는 닭 밑에 저 축구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축구공이랑 다르고 옛날 축구공 모양이 달려 있어요. 그렇죠. 농구공 모양이죠. 완전히. 우리 지금 기준으로는 농구공이고 우리는 뭐 예전에 뭐 돼지우준보 차고 놀았다고 그러는데 약간 예전 공 모양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공은 진짜 너무 무겁고 네. 너무 달랐다고 해요. 그 축구도 시작하면서 그 룰도 각각 사실 달랐고 개정했잖아요. 구단마다. 근데 쓰는 공도 달랐대요. 그래서 축구 경기 옛날 처음 초창기 했을 때 초반은 전반전은 자기 팀 공 썼고 그 후반에는 니네 공 반대팀 쓰고. 네. 그만큼 달랐고 그거 그냥 옛날 스타일 그 진짜 가죽 거의 메디슨볼 급이었죠. 네. 너무 무겁게. 하고 영국도 비만이 오니까 흡수하면서 그렇죠. 더 무거워져. 너무 다치기 쉬웠어요. 헤딩만 해도 그 약간 전통을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토트넘 솔직히 인정해야 될 거는 진짜 옛날 팀이에요. 아스널보다 한 10몇 년 엄청 전에 오래됐잖아요. 네. 설립된 건데 그래서 그거 약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토트넘 뒤에 허스퍼 붙어 있는 거는 이것도 역시 인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백작고 관련된 인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닭싸움 하는 게 창피하니까 갖다 붙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주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절대 편집하지 마요. 자,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피파 온라인에서도 이제 이 팀 선수들 쓰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리버풀. 그 리버풀은 또 이제
피터님도 여기는 인정할 팀이다. 네. 오래됐고 잘했던 팀이고. 그렇죠. 잉글랜드 리그 하면 사실 대표적인 클럽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어릴 때 이제 90년대 초반 축구 관심 처음 생기고 그때는 리버풀과 맨유 역할 했죠. 네. 거의 맨날 우승하고 유로피언 컵도 우승했으니까 그때 리버풀 팬들이 제일 많았고 그래서 인정하는 게 그때 약간 컸던 애들이 축구 알면 네. 리버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 역사도 깊고 하고 비극도 그렇죠. 여러 개 있으니까 많은 축구 팬들이 리버풀 편이에요. 네. 그럴 때마다 왜냐하면 협회 아니면 경찰 쪽에서 계속 리버풀 팬들 탓 원망하고 축구 팬들은 다 약간 알거든요. 그 경기장에 그때 당시에 너무 안전하지 않고 경찰들은 막대 이렇게 막 네. 하면서 그래서 리버풀 억울했던 거를 많이 인정해요. 그래서 그 위에 그 You'll Never Walk Alone 네. 그 노래도 원래 축구 팬들 설에 그 노래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리버풀 모든 거의 해외 팬들도 다 다 알죠. 아는 네. 혼자는 아니다. 네. 혼자 걷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 엠필드 가서 그 노래 듣는 거 많은 축구 팬들의 약간 소원이고 그 빠져 있는 것도 좋아하고 그 밑에 있는 것도 라이브 버드라고 해서 리버풀의 그 라이브 불사조. LIV 그래서 리버풀 가면 그 큰 항구 앞에 막 그 조각들이 네. 있어요. 그 라이브 버드. 그래서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응원에 치어리더를 수출하면 그 엠블럼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치어리더. 그래서 블랙핑크가 또 그걸 했다 그러면 그게 응원가 되면서 이제 막 들어가는 거라니까. 진짜 추진합시다. 그 피터 같은 그 아주 이 고전적인 스타일의 밴드는 진짜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진짜. 네. 뭐 디프리 때. 그때는 괜찮다. 나오면 네. 돼요. 엠블럼을 두 개를 만들면 되잖아요. 앞면, 그렇지. 뒷면. 자, 그 다음은 또 많은 팬들이 있는 첼시입니다. 역시 뭐 피파원에서 많은 분들이 첼시 케미를 쓰고 있는데 또 블루스, 네, 또 런던 연고기도 하고 보면 이들이 그 파란색이라는 거를 엠블럼에도 빡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하고 이 엠블럼도 프리미어리그 초창기랑 많이 바뀌었어요. 되게 간단했었잖아요. 그때도 네. 사자 조금 맞아요. 더 위협적인 거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팬들이 이거 조금 무시해요. 이 사자가 뭐 하고 있는지 잘 저기 뭐 하냐. 몰라가지고. 네. 근데 그 옆에 있는 것도 그 장미꽃 있잖아요. 네. 영국에도 그 장미 전쟁 한국 애들도 뭐 역사 시간에 배운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맨체스터, 리즈 그런 배지도 봤을 때 흰 장미, 빨간 장미 있는 것처럼 약간 영국을 상징하는 레드 로즈. 네. 그래서 영국 그 잉글랜드 럭비 국가대표팀 엠블럼은 아예 그냥 빨간 장미 꽃이고요. 약간 그런 것도 상징하는 것 네, 같아요. 이 지팡이는 또 웨스트민스터 그 수도원 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하고요. 저 저게 좀 궁금했었는데 맨체스터 시티는 배가 있어요. 근데 맨체스터가 항구 도시라 그냥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항구 도시 아니잖아요. 그 아까 얘기했던 거 리버풀은 그 운하죠, 운하. 예. 네, 근데 운하 있다고 최근에 이게 되게 논란됐어요. 영국에서 그 배 보면 운하에 다니는 배 정도 아니잖아요. 너무 큰 배죠. 뭐 그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올 법한. 네네네. 그래서 지금 많은 신문들이 이거 조사하면서 이거 아마 그 노예 무역랑 그런 베이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당장 빼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어요. 리버풀. 근데 저게 리버풀에 가야 되는 배지죠.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노예무역으로도 되게 유명했던 한국거든요. 네, 근데 맨체스터도 그 무역, 뭐 노예든 다른 거든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이거 배경했다고 하고 운하라고 핑계를 막 했는데 운하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 저런 배는 아니다. 네, 이것도 아마 2017년에 바뀐 것 같아요. 그 네. 전에 이런 거 없었고 독수리였어요, 아예. 맞아, 바뀌었어요, 맨시티도. 네, 그래서 왜 배를 넣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 빨간 장미는 진짜 그 장미의 전쟁 맨체스터하고 이렇게 리즈 레드로즈, 요파가 네. 있었던 거 맨유도 보면 또 빨간 장미 그쵸. 그런 신호가 있어요. 그 랭카스터 가문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랭카스터 공작? 그러니까 랭카스터라는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그리고 있군요. 그 도시 기반으로 랭카스터 공작이었는데 예. 1974년까지는 맨체스터하고 리버풀이 그 랭카스터 카운티의 소속이었어요. 이제 맨체스터가 커지니까 우리나라 광역시처럼 독립을 네. 해버렸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랭카스터 구역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그 과거의 수도였던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나 혹시 그 이전에 수도였던 도시들은 우리가 왕을 배출한 도시라는 걸 되게 강조하고 싶어요.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가 어떤 도시 한번 갔더니 그 시 공무원께서 우리가 수도였다는 걸 좀 써달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무슨 저기 부여나 정수는 수도인데 거기는 수도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수도인 적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옛날 도시국가 때는 다 모든 도시가 수도였대. 꼭 그걸 하고 싶으셨나 그러니까 보다.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기도 이제 우리는 랭카스터 그때 한때 영국을 제패했던 거다라는 걸 꼭 말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우리가 축구 얘기하면서 역사 얘기하는 게 역사를 더 많이 확장하자는 뜻이라고 그랬는데 그쵸. 이렇게 인간들의 삶의 공통적인 영국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것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엠블럼 이야기도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엠블럼에 별 들어가 있는 아마 유니폼 그다음에 구단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승 횟수에 따라 별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죠. 예. 네, 뭐 근데 그것도 옛날에는 잘 안 보였어요. 그런 거. 뭐 국가대표팀에도 별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았고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옛날 전통 지키는 잉글랜드 팬들 좀 싫어해요. 특히 구단 유니폼에 또 유로피언 컵 아니면 챔스리그 몇 번 우승했는지 네네네네. 그런 거 굳이 안 했을 때 괜히 약간 자랑한다 이런 느낌 들긴 해요. 근데 역시 월드화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아이디어 땄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로마의 검투사들 있잖아요. 묘지나 이런 데 보면 별로 하더라고. 3번 이겼다, 5번 이겼다. 승수를 넣는. 네, 뭐 그거에서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승리하고 별을 맞추는 그런 거를 또 캐치를 한 거죠. 세계적인 글로벌 뭐 마케팅을 하려면 우리가 이만큼 우승 많이 했다 이걸 좀 보여주려고. 그쵸. 뭐 세리아는 10번 하면 10번에 한 개씩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아스널은 되게 약간 품위 있게 없잖아요. 뭐 유로피언 컵 우승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승해도 안 할 것 같아요.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훌륭한 팀이네요. 네. 자, 이쯤에서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난 아스날 팀 안 할래. 피터 빈트님의 의견은 축구 읽어드립니다. 의견 공식적인 의견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한번 꼭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잉글랜드 내에서 상대 라이벌 팀의 엠블럼, 야, 니네 진짜 후지다 이런 거 놀리는 것도 있고 그런가요? 특히 그거 현대화되면서 약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품화되면서 진짜 촌스럽다 너네 이런 거. 많이 놀렸고 그거랑 조금 더 역사 깊은 거 이것도 답인데 그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브라이튼 네. M23 더비라고 했는데 M23는 그 고속도로 이름이에요. 그 연결하는. 네. 왜냐하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런던이고 브라이튼은 그 해변 도시예요. 완전 그쵸. 좀 멀리 돼 있는데 브라이튼 주변에 하도 팀이 없으니까 그렇게 엮어서 라이벌전 할 수밖에 없는데 원래 크리스탈 팰리스는 The Eagles 그 독수리 그쵸. 엠블럼도 있고 맞아요. 영국도 또 독수리 없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세 보이려고 네. 그런 팀 많아요. 독수리 새겨진. 근데 브라이튼은 워낙 크리스탈 팰리스 놀리는 거 좋아하니까 라이벌다 보니까 자기는 해변 도시인데 시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약간 역인데 크리스탈 팰리스 이거를 무시하려고 자기 원래 돌고래였어요. 그 엠블럼. 근데 니네들도 새니까 우리도 새야겠다. 우리는 갈매기야. 그래서 seagulls를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구나. 그 엠블럼. 그래서 너무 약간 없어 보이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에 비해서 돌고래는 날 것 같은데. 저도 돌고래 날 것 같은데. 근데 그 엠블럼 자체가 놀리는 거예요. 엠블럼으로 약간. 놀린다. 네. 그래 너 독수리야 우리는 갈매기다. 뭐 어때? 이런 식으로. 네.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잉글랜드 사람들은 축구에 진심이다. 네. 그거 아니면 와, 이 몰입할 게 더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하면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내가 물에 빠지겠다. 엠블럼 바꾸겠냐? 그렇죠. 우리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해. 그렇습니다. 와, 대단하다 정말. 진짜 이 모든 것의 근본과 이 정통성, 대의명분 따지는 건 한국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 그 피터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물에는 안 빠지죠. 상대를 빠뜨려야지. 최고예요. 영국은 진짜 그렇습니다. 대박이에요. 네. 자, 축구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요번에는 프리미어리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깊게 한번 따져보면서 또 엠블럼 이야기까지 한번 훑어봤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파 온라인이든 축구든 즐기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덧붙여지면 아마 본인이 좋아하는 팀에 혹은 본인이 맞춘 스쿼드에 더 애정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가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애정을 갖게 만드는 그럼요. 거. 애정을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축구로 이야기가 지금 정도도 이렇게 꽤 길게 이야기를 풀었는데 부분 좀 디테일한 걸 잡다 보면 아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앞으로 축구 읽어드립니다는 저희가 이런 역사뿐만이 아니라 과학이나 심리학, 축구로 파생된 모든 인문학을 함께 아울러서 저희가 함께 읽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더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피파 온라인 게임, 그다음에 축구 좋아해서 이 영상을 보셨겠지만 끝나고 나면 꽤 많은 배경지식들이 쌓여있다라는 생각을 분명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하이엔드 피파 온라인 그리고 축구 라이프를 위해서 축구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또 잘 준비해서 다음 방송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